그대는 제천을 진압하던 망고진존이었으나 지금은 약혼녀의 신발을 핥으려 무릎을 꿇는구나. 모두가 그대가 비굴하게 빌거라고 생각할 때 그대는 대중 앞에서 그녀의 새 연인에게 뺨을 날렸지. 그들은 그대를 미친 패물이라 욕하지만 그대가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발밑에 필살의 대진을 펼쳤음을 모른다. 그대가 비록 양기기의 패급일지라도 신혼 속에는 정도의 지존이 머물고 있으니, 그리고 방금 전 어떤 시스템이 그대에게 말했다. 이 파혼의 굴욕을 100배로 갚아주겠노라고. 하지만 막 환생한 그대는 약혼녀의 신발을 핥으려 무릎을 꿇어야 했다. 강북진, 너 같은 패물이 감히 나랑 결혼을 해? 류경홍의 목소리가 너를 위해서 고쳤다. 얼음처럼 차갑게. 그대가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 선 류경홍이 보였다. 하얀 드레스에 냉담한 얼굴로 고고하게 선 그녀. 그녀의 손에는 그들의 혼약패가 들려 있었다. 마치 더러운 웅물을 쥔 것처럼 다음 순간 그녀가 손을 놓자 천둥 혼약패가 바닥에 떨어졌다. 타랑! 그녀가 발로 그것을 짓밟았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강씨와 류씨의 영원한 약속이 새겨진 패가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세 조각으로 박살났다. 사방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연기기 2층밖에 안 되던 쓸모없는 놈이 감히 류 선배와 결혼을 하려 하다니. 강씨 가문은 진작 망하지 않았나? 아비가 떠나고 나니 영장까지 뺏겼다며 지금은 그냥 마당 쓰는 자벽일 뿐이야. 저런 놈은 류 선배의 신발 닦기에도 부족해. 그대는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모욕을 당해 멍해진 것이 아니라 방금 마사지에서 기어 올라왔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그대는 망고진존으로서 구천의 꼭대기에 서서 제천을 진압하고 있었다. 진도의 친전 제자 7명이 곁을 지키며 한마디 한마디 스승님이라 부르며 가장 충성스러운 수하처럼 공손했건만 다음 순간 그들은 힘을 합쳐 그대가 세운 두여대진을 깨뜨렸다. 낭일검이 그대의 가슴을 찔렀고 타군이 강제로 그대의 단전을 박살냈으며 검은이 그대의 육신을 파괴했고 칠살이 그대의 심원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대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정도의 자원과 지위로 그들만 편애하며 절망의 구렁텅리에서 하나씩 끌어올려 요도를 소탕하고 정상을 세워주었건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돌려준 건 스승님이라는 말과 이제 퇴장할 시간이라는 칼날뿐이었다. 강복진, 그 먹었어? 류경홍이 그대를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오늘부터 너랑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야. 혼약은 파기됐어. 눈치껏 스스로 철랑종에서 꺼져. 그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교하지만 나박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과 그녀 뒤에 서 있는 비단 옷의 청년을 보았다. 조천명, 철남종이 중주의 아들이자 축기기 수련자. 그는 팔짱을 낀 채 뒤에 서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말을 다 아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 눈빛은 탐낭이 그대를 공격했을 때와 똑같았다. 오만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대는 바닥에 부서진 혼약패를 내려다보며 문득 웃음이 났다. 전생에 평생을 바쳐 지켰건만 돌아온 건 배신뿐. 하지만 이번 생은 끼리 차가운 기계음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숙주가 극심한 모욕을 당한 것을 감지함. 신분 확인, 망고징중 당복진 확인 완료. 역청대명 시스템 활성화. 임무 부여, 파혼의 굴욕을 100배로 돌려주기. 목표, 파혼식에서 류경홍의 수위를 떨어뜨릴 것. 보상, 상구 전설 진법인 곤선지. 주일, 천벌 경고. 숙주의 현재 레벨 LB. 10레벨마다 한 번씩 천벌 발동. 버텨내면 돌파, 실패하면 즉시 소멸. 수만 년을 살아온 존자로서 수많은 비법과 무기, 궁수를 보았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는 무서울 정도로 생생했다. 특히 그 세 글자, 곤선지. 그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전생의 그대조차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 상고 금기 진법이었다. 지금 류경홍의 수위만 떨어뜨리면 얻을 수 있다니 재미있군. 강북지. 류경홍은 그대가 말이 없자 얼굴을 더욱 찌푸렸다. 안 거지고 뭐해? 기어이 집행당 사람들 불러서 끌어내줄까? 조천명이 한 걸음 다가와 류경홍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러고는 그대를 내려다보며 웃으며 말했다. 경홍, 이런 놈이랑 말 섞지 마. 연기기 잊은 자벽 놈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 겁먹어서 얼이 빠진 모양인데 사방에서 다시 한번 비웃음이 터졌다. 그대는 대구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동작은 매우 느릿했다. 모두가 그대가 고개를 숙이길 기다렸다.
비참하게 여기서 도망치기를. 하지만 그대는 고개를 들어 류경홍의 얼굴을 차갑게 훑어보고 시선을 조천명에게 옮겼다. 그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다. 패물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낯이 높은 곳에 선 자가 두 마리 개미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류경홍의 가슴이 왠지 모르게 철렁했다. 파혼을 해주지. 그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권장의 모든 사람에게 또렷하게 들렸다. 사흘 뒤 파혼식 날,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하다 주마. 나를 마친 그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조천명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자식이 미쳤나? 류경홍은 그대의 뒷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소매자락을 꽉 쥐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그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연기기 2층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놈이 무슨 파도를 일으키겠어. 조천명이 코방 귀를 꿰었다. 사흘 뒤에 무슨 대단한 선물을 가져오는지 두고 보자고. 그대는 의문의 자격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갑오자를 틀고 앉았다. 신기로 내면을 살피자 반투명한 창이 즉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속주 강복지, 레벨 1, 연기기 2층, 연근 손상됨, 경맥 폐쇄, 진도. 전생의 기억봉인 중 현재 사용 가능한 진법 지식 약 1%, 수행 중인 임무, 파혼의 굴욕 100배로 갚기, 남은 시간 사흘, 1%, 전생의 진도 중 고작 1%만 해제되었군.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대는 손을 들어 체내에 탁하고 약한 영역을 느꼈다. 심하게 막혀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대를 불쾌하게 만든 건 약함이 아니었다. 이 몸의 경맥이 막힌 방식이 너무나 기이했다.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근을 봉인한 것 같았다. 길을 막아놓았군. 누군가 손을 썼어. 그대는 눈을 떴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흘이면 충분하다. 계산할 빚의 일부를 먼저 청산하기엔 그대의 오른손 검지가 가볍게 움직이자 보이지 않는 영문이 손끝에서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각은 살아있군. 진도라는 것은 영역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곳에 서서 얼마나 깊이 꿰뚫어 보느냐에 달린 법. 전생에 그대는 진도의 정점에 있었다. 비록 지금 1%밖에 남지 않았어도 이까지 무리를 누르기엔 충분하다. 류경홍, 조천명, 너희가 파혼식을 열고 싶어 하니 내가 직접 그 무대를 만들어주마. 평생 잊지 못할 수라장으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뚱뚱한 관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강북천을 기분 나쁘게 노려보며 내일은 내가 야소를 청소할 차례다. 3단계 요수의 오물을 조금도 남기지 마라. 하나라도 남으면 한 달치 영석을 깎겠다. 날이 끝나자마자 나가버린다. 너를 쳐다보는 것조차 재수 없다는 듯이 너는 그 뒷모습을 보며 덤덤한 표정을 짓는다. 전생에 너라면 상대도 안 했을 인간이다. 이번 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눈치 없는 누군가가 굳이 길을 막겠다며 그저 가볍게 치워줄 뿐이다. 너는 다시 눈을 감고 조금씩 경맥을 뚫기 시작한다. 사흘 뒤면 파혼 잔칫날이다. 너는 모두에게 알게 할 것이다. 누군가는 억눌려 무릎을 꿇지만 누군가는 더 빠르게 치기 위해 꿇는다는 걸. 다음날 너는 우리에 가지 않았다. 자벽방에서 온종일 폐관 수련을 했다. 전생의 진법 경험을 모아 이 망가진 몸 안에 보잘것없는 영역을 조금씩 칼날처럼 응축시켰다. 독에 막힌 경맥 세 곳을 억지로 뚫어내자 체내 영역에 크게 진동하며 연기 2층에서 단숨에 4층으로 돌파한다. 시스템 패널이 연달아든다. 레벨 상승 앱이 진도 지식 해제 3%, 현재 사용 가능 진법 쇠령진전의 반개, 소출령진 영문 감지. 너는 쇠령진에 주목한다. 이것은 진정한 경단의 진법이다. 완성판은 한 구역의 영역 흐름을 봉쇄한다. 지금은 반쪽짜리 잔해뿐이라 매력은 만분의 1도 안 되지만 조천명을 상대하기엔 충분하다. 고작 축기 중기일 뿐이니까 30초만 묶어둘 수 있다며 그를 무력화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셋째 날 이른 아침, 파혼 잔치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한 무리가 입구를 막아선다. 앞장선 자는 바로 조천명이다. 그는 어제보다 더 화려한 차림이다. 금색 비단 도포를 입고 허리에 영건을 찼으며 뒤에는 내문 제자 7, 8명이 서 있다. 수양이 가장 낮은 자도 모두 연기 7층 이상이며 그 중에는 측기기 제자도 둘이나 있다. 이건 산책을 나온 게 아니라 길을 막으러 온 것이다. 조천명이 비웃으며 말한다. 강북천 어제 아주 기세등등했다지? 경홍이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춘다. 정말 궁금하군. 우리 나치오는 잡력 부놈이
도대체 무슨 요수 오물을 선물할지 뒤에 있던 이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린다. 강북천 밤새 오물이라도 한 바구니 모았냐? 차라리 잔치 현장을 확 뿌려버려라. 그럼 아주 놀라운 선물이 되겠네. 너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본다. 조천명의 눈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진다. 그가 다시 다가와 한 팔 거리까지 거리를 좁힌다. 그는 너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 지금 그는 일부러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는 각도로 너를 압박한다. 내가 오늘 온 건 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가 발을 들어 올리자 정화 밑에 흙이 묻어 있다. 무릎 꿇고 내 신발을 깨끗이 핥아라. 다 핥고 나면 오늘 밤 파원 잔치에서 그나마 체면 칠해는 하게 해주마. 철랑종에서 곱게 꺼져라. 안 그러면 그가 너를 쏘아보며 목소리가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는다. 종주 아들에게 대든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주변에 사람들이 멈춰 서서 구경한다. 외몬 제자들은 멀리 서서 하나같이 흥분한 기색이다. 끝났네. 강북천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 꿇어야지. 뭐 전에도 밟힌 적 있잖아. 연기 2층밖에 안 되는 폐물이 무릎 꿇는 거 말고 뭘 더 하겠어? 너는 신발을 한번 슬쩍 내려다보고 고개를 들어 조천명을 쳐다본다. 신발이 정말 더럽긴 하군. 조천명의 눈썹이 움찔한다. 내가 굴복한 줄로만 안다. 하지만 내 오른손은 옆으로 늘어뜨린 채 검지를 살짝 움직인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영문이 손가락 끝을 타고 바닥으로 스며든다. 내게 신발을 핥으라고 했던 자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 조천명의 안색이 어두워진다. 뭐라고 했느냐? 너는 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린다. 넌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공기가 2초간 정적에 휩싸인다. 이어 조천명이 웃음을 터뜨린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듯이 재밌군. 그가 손뼉을 친다. 이 몸을 눌러버려라. 뒤에 있던 축기기 제자 둘이 즉시 다가와 내 양어깨를 꽉 움켜쥔다. 강력한 영역이 압박해온다. 축기기가 연기기를 누르는 건 압도적이다. 내 무릎 뒤 힘없이 꺾이더니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주변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온다. 하하, 아까는 기세가 대단하더니 어디 계속 쥐거려 보시지. 조천명이 내 앞을 쪼그려 앉는다. 얼굴 가득 승리감이 넘친다. 옛벌러 그가 말하며 내 턱을 잡아 억지로 아래로 누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내 눈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폐물의 눈빛이 아닌 냉정함이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칼날처럼 그는 단 1초간 멍해졌지만 그 1초면 충분했다. 너는 저항하지 않고 그들이 누르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심지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오른손 검지는 옆에 숨긴 채 두 축기 제자의 몸에 가려진 틈을 타 계속해서 바닥에 영문을 그려 넣는다. 쇠령진전의 반개, 배치 진행도 78%, 89%, 95%, 영문이 돌틈을 타고 번져 나간다. 소리도 없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너희 발밑을 서서히 쪼아온다. 그때 시스템이 다시 나타난다. 숙주가 강제로 무릎 꿇린 것을 감지, 굴욕지수 급상승, 추가 임무 발생, 조천명의 싸다구를 날려버려라. 보상 경험치 X500, 쇠령진 완성도 10% 추가. 너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린다. 이 시스템 아주 내 마음을 잘 아는군. 왜 입을 안 벌리나? 조천명이 여전히 내 턱을 잡고 힘주어 아래로 누르며 조롱 섞인 눈빛으로 쳐다본다. 폐물 주제에 내 앞에서 감히 생척을 해? 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자 시선이 칼날처럼 그를 찌른다. 조천명의 호흡이 잠시 멈춘다. 너는 목소리를 낮추어 그에게만 들리게 속삭인다. 파원 잔치에서 보자. 나를 마치고 저항을 멈추자. 조천명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놓고 반걸음 뒤로 물러선다. 마음속에서 원인 모를 불안감이 솟구친다. 하지만 그는 금세 불안을 눌러버린다. 고작 연기 4층짜리 장력부가 귀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나? 그는 소매를 휘두르며 뒤돌아 가버린다. 폐물 주제에 감히 나를 비웃다니. 축기기 제자 둘은 손을 놓기 전 일부러 너를 밀친다. 내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들은 크게 웃으며 멀어진다. 모든 사람이 떠난 뒤에야 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다. 그리고 조용히 발밑을 내려다본다. 진범 무늬는 이미 돌바닥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소령진 반조각 설치 완료. 진안이 목표를 포착했다. 조천명이 밟으면 경맥이 보쇄되어 영역이 30초간 멈출 것이다. 30초면 충분해. 너는 자벽방 입구에 서서 조천명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무심했다. 오늘 밤 모두가 내 비웃음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다. 정작 망신을 당할 사람은 내가 아님을. 깊은 밤
유구몽은 방에서 가보자를 틀었으나 도무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탁자 끝에는 파운드의 조각이 놓여 있었다. 버리려 했지만 무슨 생각에선지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었다. 사흘 파운 잔치에서 큰 선물을 하나 주지. 내 목소리가 계속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파혼당하고 미쳐버린 자들을 수없이 봤다. 누군가는 울고 불고 누군가는 무릎 꿇고 빌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너무나 침착했다. 약혼이 깨지고 자존심이 짓밟힌 무능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억눌렀다. 고작 연기기 2층의 장력부가 무슨 파란을 일으키겠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폐 조각을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조각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바닥 틈새 사이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영문이 희미하게 반짝이더니 다시 꺼졌다. 그것은 내가 낮에 새겨둔 도선 중 하나였다. 진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파혼 잔치가 열린 윈분 경무장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붐볐다. 본래 자벽 제자의 파운다운은 이토록 큰 소동거리가 아니었으나 조천영은 이를 공개 처형으로 만들려 했다. 무대 중앙에는 탁자가 놓였고 탁자 위엔 파운 서신과 염주 한 병이 있었다. 사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외문 제자들은 거의 다 모였고 내문 제자들도 꽤 많이 왔다. 몇몇 장로들까지 제자를 데리고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다. 조천명은 상석에 앉았고 유근홍은 그 옆에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300명이 넘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온다. 누군가 외쳤다.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터주었고 너는 홀로 걸어 들어왔다. 여전히 빛바랜 잿빛 자벽복 차림에 빙소이었다. 전세를 뒤집으러 온 기색은 전혀 없었다. 심지어 그 모습은 어제 억지로 무릎 굴려진 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초라한 꼴이었다.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저 꼴 좀 봐. 완전 망한 놈 같네. 큰 선물이라더니 죽으러 빈손으로 온 건가? 두고 봐. 꼭 멋지게 무릎 꿇을걸. 조천명이 느긋하게 일어나더니 술잔을 든 채 너를 내려다보았다. 강복진, 서식이다. 여기에 서명하고 지장 찍고 당장 꺼져. 너는 탁자 앞으로 다가가 서신을 한번 흘어보고는 요금홍을 한번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조천명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늘 큰 선물을 주겠다고 했지. 조천명이 비웃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단 한 걸음이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영역이 오제 깔아둔 도선진을 따라 지하의 소령진으로 격렬하게 쏟아졌다. 진법이 발동했다. 소리도 없이, 빛도 소음도 없이 진법 특유의 아무런 징후도 없었다. 하지만 조천명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체내 영역이 마치 목을 졸린 듯 멈췄고 경맥이 무거워지며 단전이 막혀버렸다. 영역은 그대로였으나 한 톨도 끌어낼 수 없었다. 그의 동공이 격하게 떨렸다. 필사적으로 영역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완전히 잠겼다. 어느새 내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의 왼뺨을 후려 갈겼다. 이 일격에 너는 연기기 4층의 영역을 전부 쏟아부었다. 조천명은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술상이 업어지고 영주가 바닥에 쏟아졌으며 파온 서신이 공중에 휘날렸다. 그는 수십 미터를 굴러가더니 영무장급 석주에 세게 부딪히고서야 멈춰섰다. 입가에 피가 번졌고 뺨은 그 자리에서 부어올랐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300명이 넘는 이들이 숨을 죽였다. 유금홍이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너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연기기 장력부가 축기 중기인 종주 아들을 날려버렸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천명에게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천명이 뺨을 어루만지며 경악과 분노에 차소리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영역을 돌리려 했지만 경맥에 쇳물이 가득 찬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내가 그의 앞으로 걸어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어제는 그가 너를 내려다봤지만 오늘은 전세가 역전되었다. 너는 몸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에게만 들릴 정도였다. 내 발밑의 땅은 어제부터 이미 내 것이었다. 진, 내가 서 있는 매 순간이 전부 내 손바닥 아니지. 조천명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진, 그는 급히 바닥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진법의 모양도 빛도 아무것도 없었다. 말도 안 돼. 그는 비명을 질렀다. 연기기 폐물인 내가 어떻게 진법을 알 수 있어. 짝! 다시 한번 뺨을 갈겼다. 이번엔 오른뺨이었다.
저 대칭이 맞았고 이빨 2개가 튕겨나갔다. 그제야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쳤어. 진짜 조천룡을 때렸어. 잠깐, 조천룡의 영역이 정말 사라진 것 같아. 그건 진법이야. 대체 언제 설치한 거지? 유금홍도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허악하게 굳어졌다. 집 뽑던 사람들은 들어라. 당장 강복진을 잡아들여라. 진심인가? 너는 몸을 일으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금호, 오늘 큰 선물을 주겠다고 했지. 정말 선물을 받기도 전에 사람을 부를 텐가? 유금홍이 이를 악물었다. 내 놈이 대게 줄게 뭐가 있느냐? 너는 바닥에 조천명을 가리켰다. 내가 주는 선물은 내가 직접 지켜보는 거다. 내가 선택한 이 남자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말이야.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손가락을 튕겼다. 지하에 숨겨져 있던 진문의 우력이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냈다. 금빛 영문이 석판 사이에서 쏟아나더니 뱀처럼 조천룡의 사지를 오가매고 그를 바닥에 완전히 박제했다. 이것은 기습이 아니었다.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그를 짓밟은 것이었다. 조천룡은 드디어 공포에 떨었다. 너 대체 누구냐? 너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이 극도로 차가워졌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나를 무릎 꿇리고 신발을 핥으라던 놈 중에 이미 한 놈은 쓰러졌고 내가 2번째다. 나를 끝내며 그의 단전을 내리쳤다. 쇠령진이 경맥의 봉인을 풀자 내 보잘것없는 영역이 틈새를 타고 거세게 몰아쳐 단전으로 직행했다. 조천룡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단전에 갓 형성된 축기 영액은 너에 의해 강제로 박살났다. 경지는 순식간에 폭락했다. 축기 중기에서 초기, 연기 9성, 8성, 7성, 연기 3성까지 떨어지고서야 겨우 멈춰섰다. 조천룡은 바닥에 움트린 채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심하게 떨리는 단전을 움켜쥐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영역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앞으로 3년 동안은 다시는 축기기로 돌아갈 수 없다. 서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자벽제자가 300여 명의 면전에서 증주의 아들을 패배시키고 경지를 깎아버리자 시스템 창이 떴다. 임무 완료. 대중 앞에서 조천명을 날려버리기. 보상 경험치 500. 쇠령진 완성도 100%. 메인 퀘스트 파운의 100배 복수. 진행도 40%. 남은 목표 류경홍의 경지 박탈. 내가 고개를 들어 류경홍을 보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는 마침내 똑똑히 보았다. 너의 그 눈빛이 버림받은 약혼자의 눈빛이 아니라 전 약혼녀를 보는 것도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임을. 너는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즉시 영역을 끌어모으며 전신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이 석판을 밟자마자 안색이 급변했다. 익숙한 정체감이 발바닥에서부터 타고 올라왔다. 영역이 무겁게 막히기 시작하자 그녀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연모장 중앙에 바닥 전체가 빛나고 있었다. 빽빽한 용문이 석판 틈에서 솟아올라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었다. 한 곳이 아니라 바닥 전체였다. 이 진법 문양들은 어제 너희에게 억눌려 무릎 꿇었을 때 슬쩍 새겨놓은 것이다. 너는 진법의 중심에 서서 마치 자신의 왕좌에 앉은 듯했다. 내가 참고 있는 줄 알았겠지. 사실 진법을 깔고 있었던 거다. 손을 들자 연문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류경홍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묶여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분노 섞인 호통이 멀리서 터져나왔다. 멈춰라. 강력한 영합이 내 눈 방향에서 밀려왔다. 증주가 직접 움직인 것이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지만 너는 보지 않았다. 너는 류경홍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파온이 내 선택인 줄 알았나? 아니다. 오늘부터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내린 모든 결정이 평생 가장 후회할 일이 될 거라는 걸. 오른손이 이미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잠시 후면 정주가 도착할 상황. 그때 시스템 알림이 떴다. 고위 수식자의 접근 감지. 군선진을 미리 활성화하겠습니까? 알림. 군선진은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급강하하는 형체를 보았다. 조건군 화신경이다. 지금 실력으로는 정면 대결이 불가능하다. 군선진은 마지막 히든카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너는 찰나의 고민 끝에 활성화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아깝다.
본선지는 나중에 판을 뒤집을 칼이다. 여기서 낭비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조건군의 영합이 내리돌렸고 영무장의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너 또한 압박에 한쪽 무릎이 닿았지만 너의 등은 조금도 굽혀지지 않았다. 조건군이 영무장에 내려앉아 조천명을 먼저 보더니 류경홍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선을 내게 고정했다. 자벽 제자 주제. 강복진, 감히 종주의 아들을 해하고 종문의 질서를 어지럽히다니 당신 아들이 내게 무릎 꿇으라 했을 때 내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화신경의 외압담 속에서도 연기 사성의 하찮은 몸이 입을 열다니 심지어 말까지 끊었다. 조건군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다.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너는 고개를 들어 조건군을 직시하며 아들을 위해 나서시겠다며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난 나갈 겁니다. 당신은 날 막지 못해요. 이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연기기 자벽이 화신경 종조를 향해 날 막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것이다. 조건군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고 영합이 한층 더 무겁게 내리돌렸다. 주변 석판들이 연달아 터져나갔다. 오만하구나. 그가 손바닥을 날리자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화신경의 일경, 연기 사성은커녕 평범한 축기기 수사라도 그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공격이 닿기 직전 오른손 검지로 바닥을 가볍게 톡 쳤다. 영문 하나가 빛났다. 쇠령진이 아니었다. 어제 슬쩍 묻어둔 장치였다. 십정 반경 이내의 영폭진이 나는 영역을 즉시 폭발시켰다. 외력은 크지 않았지만 조준을 방해하기엔 충분했다. 펑 하는 폭발과 함께 돌가루가 휘날렸고 조건군의 일격이 반치 정도 빗나갔다. 너의 옆 바닥을 직격하며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다. 여파에 밀려 너는 튕겨나갔지만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비틀거리며 착지했다.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너는 버티고 서 있었다. 조건군이 돈을 가늘게 떴다. 연기 사성 꼬맹이가 자신의 공격을 피했다. 경치가 아니라 기지였다. 그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집행당은 어디 있느냐? 외문에서 3명의 구수가 날아와 그의 뒤에 내려앉았다. 금당 후기의 장로 3명이었다. 그와 동시에 호종대진이 금음과 함께 가동되었다. 반투명한 빛의 정락이 철남종 사방에서 솟아올라 선문 전체를 뒤덮었다. 내가 기다린 게 바로 이 상황이다. 가장 강한 건 정면 승부가 아니라 상대가 너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을수록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터였다. 류경홍은 이때 쇠령진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안색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그 눈빛 때문이었다. 그건 증오도 분노도 아닌 연민이었다. 발밑에 짓밟던 하찮은 자가 감히 자신을 동정하다니 막아라. 그녀가 집행당에 소리쳤다. 그러고는 자신도 영역을 끌어올려 손바닥 위에 빙청색 용검을 만들어냈다. 강복진, 삭된 진법 좀 안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3마디만 넘겼지. 유금홍은 무심코 고개를 숙였어. 발밑 돌판 위에는 머리카락 같은 연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지. 그건 바로 쇠령진의 흔적이었어. 하지만 진짜 그를 소름 끼치게 한 건 그 연문의 흐름이었지. 너무나 안정적이고 정확했거든. 모든 획이 지백의 마디를 피해서 조금의 낭비도 없었어. 그는 진법을 3년이나 배웠지만 잘 알고 있었지. 이런 통제력은 자기 스승님도 못하고 진법당 당주도 못한다는 걸 그는 문득 깨달았어. 내가 아까 조천명을 눌렀을 때 전력을 다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건군이 차갑게 명령했어. 금단기 장로 셋이 빛이 되어 너를 포위하러 달려들었지. 넌 몸을 돌려 산문으로 향했어. 뛰는 게 아니라 산책하듯 여유롭게. 마치 자기 집 뒷마당처럼 말이야. 뒤쪽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지. 그가 산문 쪽으로 간다? 호종 대진이 켜졌는데 나갈 수 있겠어? 잠깐. 대체 뭘 하는 거지? 넌 이런 소리들을 무시하고 그저 공중내의 손을 가볍게 휘둘렀어. 첫 번째 진법인 질풍진이 발동됐지. 원래 제자들을 빠르게 이동시키던 진법이 지금은 수많은 바람 탈날이 되어 널 찢어버리려 달려들었어. 내가 손끝으로 가볍게 찌르자 모든 칼날이 내 앞새치에서 멈췄지. 다음 순간 일제히 방향을 돌려 다시 되돌아가더니 쏟아오던 금단기 장로 셋을 덮쳤어. 뭐라고? 장로들의 안색이 변했지. 그들은 급히 손을 써서 되돌아온 칼날들을 부숴버렸어. 그 사이 넌 이미 첫 구역을 지났지. 두 번째는 세암진이었어.
땅이 거세게 진동하며 주먹만 한 바위들이 양옆에서 쏟아졌지. 넌 손도 까딱하지 않고 그저 몸을 살짝 비틀어 공격의 틈 사이로 빠져나갔어. 우연이 아니라 리듬을 꿰뚫어 본 거야. 모든 공격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떨어지는지, 그 사이 틈이 어디인지 넌 진을 친 사람보다 더 잘 알았지. 전생에 넌 징법의 사각은 없다고 했어. 하지만 호흡은 있다고 했지. 그 호흡을 읽어내며 칼날의 비 속에서도 산책할 수 있어. 세 번째는 최혼진이었어. 차가운 신식의 파동이 밀려와 내 식혜로 곧장 돌진했지. 넌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어. 전생 망고징존에 담은 의지가 아직 내 식혜 깊은 곳에 있으니 이런 공격은 간지럽지도 않았지. 그래도 넌 공중의 원을 그린 뒤 최혼진을 툭 건드렸어. 그러자 진안이 즉시 파괴됐고 진법 전체가 무너져 내렸지. 조검곤이 드디어 움직였어. 그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내 경로를 내려다보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지. 그도 이제야 깨달아거든. 내가 억지로 뚫는 게 아니라 진법을 해체하고 있다는 걸. 수많은 호중대진이 내 눈에는 뼈대가 다 드러난 것처럼 보였지. 연기 사성자리 자벽이 호중대진에 대해 진법던 사람보다 더 잘 알다니 말도 안 돼. 조검군의 눈빛이 흐려졌어. 그는 문득 상고시대 전설을 떠올렸지. 진정한 진법의 천재는 한눈에 진법을 꿰뚫고 생각만으로 해체하며 한 걸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데, 그런 인물은 진작 사라졌을 터였지. 넌 네 번째 진법 앞에 도착했어. 호종대진의 핵심인 진압진이었지. 깜짝 놀랐네. 원래는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는데 빛의 장막이 내리고 산 같은 압박이 몰려와 무릎이 또 굽혀졌네. 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바로 버티지 않았어. 무언가 발견했기 때문이지. 진압진 가장 아래쪽 문양 속에 은밀한 부적 한 세트가 섞여 있어. 천람종의 것이 아니야. 청남 대륙의 어떤 진법 체계도 아니지. 하지만 넌 알고 있어.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건 제자 몸모진의 필체였어. 절대 촌통 구천대진의 변두리 노드지.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려. 과연 그렇군? 천람종의 호종대진은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법이 아니었어. 겉만 그럴싸할 뿐 속은 이미 다른 걸로 바뀌어 있었지. 청남 대륙 전체가 더 큰 진법 안에 있었던 거야. 이 생각은 찰나에 스쳤어. 진압진의 강력한 압박이 이미 뼈마디를 비명 지르게 했거든. 3초만 더 지체했다면 정말로 여기서 짓눌려 죽었을 거야. 손끝에서 현랑 영문 하나를 뿜어내 진안을 그대로 찔러버렸지. 해체할 필요도 없이 그냥 관통해버려. 콱! 진압진 중앙이 갈라지고 빛의 장막이 터져나가 틈새 사이로 한 걸음 걸어 나와. 옷은 이미 영역에 타서 너덜너덜해. 입가에 흐르는 피도 닿지 않은 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아. 300여 명의 제자들이 널 보며 이미 할 말을 잃었지. 레게의 호중대진을 넌 그냥 뚫고 지나온 거야.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이. 조검곤이 마침내 결단을 내려 산문을 폐쇄하라. 장로들은 모두 복귀하고 충진을 가동하라. 그는 천람종 전체를 진짜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 셈이야. 널 완전히 가두려고 말이지. 발걸음을 멈추고 산문을 올려다봐. 산문 위에는 거대한 석비가 서 있어. 천람종이라는 세 글자가 고풍스럽고 묵직하게 새겨졌지. 종문의 상징이자 호종 총진의 핵심 제어 장치야. 동시에 시스템 알림이 울려. 미션, 천람종 사문 석비를 파괴하라. 보상은 고대 공선지, 완전한 진법 지도. 힌트, 석비는 총진의 수호자다. 수호자는 부종주 진차오. 원형기 초입. 넌 그 석비를 바라보며 눈빛 파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발을 내디뎌. 뒤에선 고라이 터져나오고 비명과 종문의 압박감이 몰려와. 하지만 넌 잘 알고 있지. 진압진 속 부적을 본 순간부터 이 일은 단순한 파온 복수극이 아니게 됐어. 세상은 생각보다 더 더러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 작은 감옥에서 나가는 거야. 사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어. 청회색 도포를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하며 수척한 얼굴의 노인이지. 마치 훈정 선생님 같아 보여. 하지만 그가 딛고 선 바닥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지. 진법 때문이 아니야. 본인의 영함만으로 땅을 부순 거야. 천람종 보종주 진차오. 원형기 초입. 스무정 밖에서 멈춰섰어.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야. 앞선 4개의 호중대진이 체내 영역을 거의 다 바닥냈거든. 더 무리해서 버텼다간 몸이 먼저 부서질 거야. 진창이 널 쳐다봐. 아주 무심한 눈빛이지. 길을 잘못 든 벌레를 보듯 말이야. 어린 놈의 진법 실력이 제법이구나. 호중대진 4개를 연달아 깨다니.
금단기 진법사들 중에서도 꽤 뛰어난 편이지. 하지만 넌 실수를 했어. 넌 그를 보며 울어. 무슨 실수? 여길 온 게 실수지. 진창이 석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내 손대지 않으마. 진법을 부순 건 종문의 체면 문제일 뿐이지만 이석비는 말이다. 그의 말투가 갑자기 싸늘해져. 누구든 이걸 건드리는 자는 결코 곱게 끝나지 못할 거다. 넌 답하지 않았어. 내가 보고 있는 건 그가 아니야. 석비 주변의 바닥이 없지. 석비 받침대 중에 희미한 영문 파동이 일고 있어. 그건 총진의 영역 맥동이었지. 동시에 다른 것도 발견했어. 석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 거리가 좀 멀어서 내용은 잘 안 보이지만 그 영문의 주파수 파동이 아까 진압진 바닥에서 본 것과 완전히 일치해. 석비에 문제가 있어. 시스템이 바로 응답해. 미션 개신. 석비를 파괴하라. 추가 조건. 석비 뒷면 명문을 읽거라. 힌트. 영문은 절대 천둥 구천대진과 관련 있음.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단순한 쓰레기들이 아니었군. 먼저 확인부터 해야겠어. 선배님의 호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넌 진창에게 폭언을 취해. 태도는 꽤 정중해 보이지.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창이 미간을 찌푸리자 철남종 호종대지는 이른바 3세대 진법으로 불리며 역대 종주들이 합신을 만든 거죠? 그렇다. 그럼 바닥에 저 낯선 부적은 누가 새긴 겁니까? 진창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해. 아주 작은 변화였지. 눈썹이 잠깐 꿈틀했을 뿐이야. 하지만 넌 똑똑히 봤어. 그는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진창의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아. 허튼 소리 아닙니다. 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저 궁금할 뿐이에요. 호종대진의 밑바닥까지 누군가 손을 댄 이란 종문이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는 건지. 넌 다시 한 걸음 물러나. 진창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 조금 전에 거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경계심이 감돌지. 내 놈, 너무 많이 아는구나.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예고도 없이 움직여. 원형기 고수의 속도는 이미 연기기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었지. 그의 모습이 번쩍하더니 순식간에 내 코앞까지 닥쳐와. 손을 뻗어 내 머리를 나가채려 해. 넌 맞서 싸우지 않고 그가 공격하는 찰나에 바닥을 강하게 밟아 석판 하나를 부수지. 그건 이전 질풍진의 흔적이야. 진법을 낄 때 전부 회지 않고 일부러 조금 남겨뒀던 거지. 이 발길질 한 번에 바람의 영역이 발끝에 스며들어 몸을 옆으로 회피하게 해. 단순한 회피가 아니야. 진창의 공격이 허공을 갈라. 그 돈에 의외라는 기색이 스쳐. 진법을 이용해 몸을 움직이다니 제법이구나. 하지만 아쉽다. 그가 발을 세게 구르자 쾅. 그를 중심으로 반경 5장 이내에 주변이 순식간에 터져나가. 돌조각들이 사방으로 튀고 남아있던 모든 영문과 진법들이 그 발집 한 번에 전부 가루가 되어버렸어. 난 진법 따위 모른다. 하지만 부수는 건 자신 있지. 덤덤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공격은 정말 치명적이야. 진법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지. 기교 따윈 부리지 않고 바닥을 통째로 엎어버리네. 휘청이며 착지하자 입가에 다시 피가 흘러. 방금 풍속성 탄력 때문에 체내 영역이 다시 고였어. 경맥도 몇 줄기 더 끊겼지. 하지만 표정은 여전해. 진창의 이 발길질이 오히려 뇌일을 도왔거든. 부서진 건 땅뿐만이 아니야. 질풍, 쇠암, 세헌진에 남아있던 모든 매듭까지. 3가지 진법에 바람, 땅, 혼의 기운이 풀려 지하에서 마구 뒤섞였어. 남들이 보기엔 망가진 진법의 찌꺼기지만 너에게는 천연의 진법 깃틀이지. 속에서 검지를 슬쩍 아무도 모르게 휘두르자 영문 하나가 땅속에 스며 혼란 속으로 파고들어 진을 새로 짝은 게 아니라 그저 흐름의 방향을 살짝 밀어줄 뿐이야. 전생에 늘 가르치던 말 최고의 진은 새기는 게 아니라 천지의 기세를 타는 법이다. 진창이 꼭 이상을 느껴. 발밑 영역이 평온해지기 시작해. 강해지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아니야. 다시 재배열되는 거지. 1번, 2번, 심장 박동처럼 3번. 그가 고개를 숙인 순간 잔존 진법이 완성돼. 빛도 소리도 없이 요란한 기색 하나 없지만 그의 원형이 크게 요동쳐. 천지 영역이 그를 거부해. 바라는 외부 소통을 끊고 땅은 욕신을 짓누르며 혼은 신식을 방해해. 강한 진법은 아니야. 원형을 오래 묶지 못해. 하지만 충분해. 넌 바로 뛰어. 도망치는 게 아니야. 나는 영역을 쥐어짜서 석비를 향해 전속력으로 가. 진창의 문에는
개미가 기어가는 속도지만 그는 진법에 발이 묶였어. 겨우 4초 동안이나 그는 꼭 진법을 찢어버려. 하지만 4초면 충분해. 석비 앞에 도착해서 뒷면을 쓱 풀어보니 영문은 7차. 천통이 끊겼다. 위를 보지 마라. 무슨 뜻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창이 뒤를 쫓아와 장풍이 등을 향해 쏟아져. 넌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영역을 오른손에 부어 석비 받침대에 진안을 내리쳐. 석비를 부수려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럴 힘이 없지. 총괄 진안의 하부 구조를 노려. 진압진에서 이미 다 파악했지. 오모진이 남긴 기생 부모는 총괄 진안과 공생 관계야. 영역을 공유하니까 한쪽이 꼬이면 다른 쪽도 꼬일 수밖에. 이 일격은 공격이 아니라 공명이야. 부문의 영역 주파수를 흉내내서 진안의 균형을 깨트리는 거지. 석비가 크게 흔들리고 받침대부터 금이 가. 다음 순간 진창의 장풍이 등을 장렬해. 넌 그대로 날아가 버려.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갈비뼈가 부러진 채 처박혀. 하지만 넌 웃고 있어. 석비의 균열이 번지고 있거든. 이미 뒤틀려버렸어. 진창이 석비를 돌아보며 눈동자가 심하게 떨려. 삼문 광학이 격하게 정렬해. 천람종 영역이 다 뒤엉켰어. 멀리서 조건군의 포효가 들려와. 넌 잔석 더미어 누워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금이 간 석비만 바라보며 7글자를 되뇌어. 천통이 끊겼다. 위를 보지 마라. 누가 쓴 걸까? 왜 위를 보지 말라는 걸까? 그때 시스템 알림이 울려. 석비 파괴 진행률 85%, 30초 후 자동 봉쇄 예정. 경고, 조건군 심리초 후 도착. 심리초는 부족해.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갈비뼈가 가슴을 찌르지만 석비를 더 빨리 부숴야 해. 비법을 억지로 끌어올려. 봉안의 기운을 모아. 봉안과 영역이 섞이더니 암적색 진보로 응축돼. 쇠령질은 사람이 아니라 진안을 겨냥한 거야. 진창인의 부적을 보고는 안색이 급변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바닥에 손바닥을 내리쳐 부적이 석비 아래로 파고들어. 뒤틀린 진안의 결을 따라 깊숙이 스며들어 흐름을 차단해버려. 이미 엉망이던 진안이 숨통이 완전히 끊겨버려. 영역이 완전히 멈추고 석비가 거세게 진동해. 이제 균열이 번지는 게 아니라 단번에 터져버리지. 산 전체에 굉음이 울려. 진창이 미친 듯 달려들어 석비를 필사적으로 잡고 원형의 힘을 쏟아부어 진안을 고정하려 애써도 이미 너무 늦었어. 쇠령진이 마지막을 끊었거든. 겨우 버티던 몸에 입과 코를 막은 셈이지. 천람종이 호종 걱막이 3번 깜빡이더니 산산조각 나버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유리처럼 공중에서 폭발해. 영역 조각이 쏟아져 눈부신 비처럼 내려와. 석비도 중간이 뚝 끊기며 거대한 비석이 둘로 나뉘어 윗부분이 굉음과 함께 추락해. 땅이 요동치기 시작해. 천람종 글자가 찢어지고 천자는 두 동강 나고 남자는 툭 부러져. 비뚤어진 종자 하나만 잔해에 간신히 걸려있어. 진창은 반탄력을 못 이겨. 세 걸음 뒤로 물러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단순한 외상이 아니야. 원형까지 큰 충격을 받았지. 천람종 전체가 정적에 휩싸여. 산후 아픔만이 아니야. 온산이 고요해졌어. 모든 제자와 모든 장모들이 부서진 석비를 보며 멍해져.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석비가 무너지고 호중 대진이 사라졌어. 멀리 조건 곤의 모습이 공중에 멈춰. 단 2초 차이야. 겨우 2초인데 그는 도착할 수 있었지만 석비는 기다려주지 않았지. 시스템 알림이 폭발해. 미션 완료. 석비 파괴 보상 지급 중. 상고 곤선징 도해 획득. 방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쏟아져. 매듭과 회로, 결합 방식까지 봉인 규칙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온 인하수가 박힌 듯해. 윽 하는 시금소리. 액체 한 줄기가 툭 흘러내려. 하지만 눈조차 감지 않았지. 하늘에 이변이 생겼으니까. 석비가 산산조각 난 순간 하늘이 무언가에 찢긴 듯 벌어져. 찰나였지만 모두가 똑똑히 봤어. 그 틈 사이는 하늘이 아니었어. 구름도 아니었지. 빽빽한 엉금색 진법의 모양들. 온 하늘을 뒤덮은 그물 같아. 세상을 가둔 거대한 감옥처럼. 다음 순간 틈은 다시 닫히고 구름은 평소처럼 돌아왔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현장의 모든 이들은 봤어. 사문 앞은 죽은 듯 고요해. 방금 그게 대체 뭐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너는 알고 있지. 돌무더기 속에 누운 채로 원래대로 돌아온 하늘을 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지. 절치천통.
구천대지. 역시 이 대륙은 원래부터 거대한 진법의 판이었어. 하늘은 하늘이 아니고 진법의 덮개일 뿐 땅도 아니야. 진법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며 수련하고 싸우고 등서들 꿈꾸며 돌을 닦지. 너도 이 감옥 안에 갇힌 거야. 천통은 이미 끊겼으니 얘를 보지 말라는 말. 보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었어. 후손들에게 알려준 거지. 봐도 소용없다는 걸. 하늘은 이미 길이 아니니까. 조건곤이 마침내 내려와 부서진 섭비 앞에 서서 화신경의 영합을 뿜어내자 주위 30장의 돌이 가루가 돼. 그는 너를 바라보고 너 또한 그를 바라보지. 화신경 대원만의 종주와 바닥에 쓰러진 채 서있기도 힘든 연기 4층의 장력부. 시선이 얽혔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아. 조건군이 널 살려두는 게 아니야. 처음으로 널 꿰뚫어 보지 못한 거지. 호종진 4개를 깨트리고 진종석비까지 부순 데다 하늘의 이변까지 끌어내다니 고작 연기 4층의 장력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가 알던 강복진이 아니란 뜻이지. 진창은 목구멍에 피를 삼키며 조건곤의 곁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어. 하부 진법 문양의 문제를 압니다. 조건곤의 눈빛이 가라앉아. 확실한가? 그가 직접 못독은 철남종의 것이 아닌 문양을 누가 새겼냐고. 조건곤은 말이 없고 3초간의 침묵이 흘러.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려. 여봐라. 강복진을 객점으로 데려가 잘 감시해라. 지하 감옥이 아니다. 객점이라니. 잡내가 술렁였다. 요금홍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스승님, 저놈이 천명의 수련을 억눌렀습니다. 호종진까지 파괴했던 말입니다. 이딱 쳐라. 조건고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집행당 장모 둘이 즉시 다가왔다. 그들이 바닥에 쓰러진 당신을 일으켰다. 당신은 저하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영역은 이미 바닥났다. 본원까지 크게 손상되었다. 갈비뼈는 3대나 부러졌다. 억지로 버텨봐야 오래 못 간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없다. 장모들이 당신을 부축해 나갈 때 그들의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은 당황해야 한다. 살려달라 빌거나 무너져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 그저 고요할 뿐이다. 모든 게 계획대로인 것처럼 평온하다. 그들은 모른다. 구축을 받아 일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군선진의 완전한 진도가 당신의 신식회 속에서 해체되기 시작했다. 지금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다. 진을 펼칠 수 있는 장소일 뿐이다. 조건군이 직접 그 장소를 제공했다. 객점 문이 닫히고 결계가 내려앉았다. 서방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을 감았다. 군선진의 전체 도면이 신식회에서 휘전한다. 고대의 진법 문양들이 하나둘 펼쳐졌다. 복잡한 형상이었다. 하지만 전생에 당신은 정점에 서 있었다. 남들에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겠지만 당신에게는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하다. 발밑에 바닥 타일을 내려다보았다. 객점은 철남종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다. 발밑은 바로 짐액의 근원이다. 준비는 끝났다. 손을 들어 검지로 타일 끝을 살짝 훑었다. 첫 번째 진법 문양이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시스템이 가볍게 번쩍였다. 메인 미션 파운의 100배 복수. 진행도 40%. 남은 목표 추락. 요금홍의 수련지는 현재 구역의 진액이다. 영역이 충만하다. 대형 진법을 펼치기에 최적이다. 입가에 엷은 비수가 번졌다. 나를 가두다니. 제 발로 내 진에 들어온 셈이다. 두 번째 진법 문양이 스며들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서서히 흘렀다. 서두를 것 없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초조한 건 당신이 아니라는 걸. 8시간 후 눈을 떴다. 137개의 진법 모두 바닥 타일에 매설했다. 벽면, 기둥 및 진행 연결점. 그것들은 몹처럼 박혀 군선진을 철남종 핵심 구역에 고정했다. 범위는 반경 200장. 정면에 이세정까지 포함된다. 몸을 일으켰다. 가슴은 여전히 아파왔다. 영역은 고작 20%도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하다. 군선진은 진액을 쓰니까. 당신의 단전이 아니라.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슬이 풀렸다. 금지가 해제되었다. 금감기 장모 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이세정이다. 종문 신문이 열린다. 당신은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뒤에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다. 무너진 폐허 옆을 지날 때 당신은 힐끗 쳐다보았다. 어제 진법이 폭발하며 담은 잔해들이다. 아직 치워지지 않아 탄내가 진동했다.
두 장로는 계속 당신의 손을 주시했다. 징법을 펼칠까봐 경계하는 것이다. 당신은 두 손을 등 뒤로 돌렸다. 순순히 협조하는 척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경계는 너무 늦었다. 이세전에 도착했다. 정감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제자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대전 안에는 천랑종의 금단기 이상 장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7명의 부중주까지. 진창은 왼쪽에 앉아 있었다. 안색이 창백했다. 어제 입은 대상의 충격에서 아직 못 벗어난 듯했다. 대전 중앙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조천명이 거기 앉아 있었다. 그는 부축을 받으며 실려왔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이 홍하니 패어 있었다. 몸의 영력 파동은 엉망진창이었다. 어제 당신의 유격에 축기 영액이 깨졌으니 지금의 그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그는 당신을 보자마자 눈에서 증오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유금홍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여전히 흰옷 차림이었지만 오늘만은 그 오만한 얼굴이 어제처럼 요요롭지 못했다.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처음으로 경계심이 서렸다. 하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릎 꿇어라. 그 말이 떨어지자 대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제는 조천명이 꿇으라 했고 오늘은 그의 차례다. 당신은 대전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7명의 장로, 수십 명의 내문 제자, 대전 밖엔 구경하는 외문 제자들까지 합해서 최소 300명은 넘었다. 모두 공선진의 범위 안에 있었다. 무릎 꿇지 않자 유금홍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강복진, 내가 지금. 진창이 먼저 말을 가로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었다. 너는 종주의 아들을 해치고 호중대진을 파괴했으며 종문의 석비까지 부수었다. 이 세 가지 죄를 합쳐 종교에 따라 처단함이 마땅하다. 종주께서 내 어린 나이를 가련히 여겨 기회를 주기로 하셨다. 내 진법 전승의 출처를 밝혀라. 그러면 중벌은 면해주겠다. 참으로 건대하고 자비로운 살기를 열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숙여 비웃었다. 전생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믿었기에 결국 자신이 키운 7명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던 것이다. 징 부종주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조건구는 어디 있지? 그 말이 나오자 대전 안의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자벽 제자 주제에 감히 종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진창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종주께선 진법 보수를 위해 패관 중이시다. 당신의 심장이 뛰었다.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신경지가 아니면 곤선진을 벗어날 수 없다. 카는 차였다. 그럼 더 기다릴 것 없겠군. 당신은 다직이 읊조리고 오른발로 바닥을 가볍게 밟았다. 영역의 파동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법은 지금 펼친 게 아니니까. 이미 8시간 전에 외설을 끝냈다. 이 발걸음은 단지 시작일 뿐. 대전 바닥엔 즉각적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지맥 깊은 곳에서 137개의 진법 보드가 동시에 빛을 발했다. 진창의 안색이 급변했다. 그가 가장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체내의 원형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무언가에 꽉 붙잡힌 것 같았다. 진법이 발밑에서 가동된다. 이미 늦었다. 곤선진 기동, 금색 진법 문양이 파도처럼 바닥과 벽, 천장에서 베어 나왔다. 한두 줄기가 아니었다. 빽빽하고 촘촘하게 하늘과 땅을 뒤덮었다. 순식간에 이세전은 거대한 금빛 감옥이 되었다. 빛의 정막이 내려앉고 사방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모두의 안색이 동시에 변했다. 금단기 장모들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다. 체내 영역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했다. 회전 속도가 거의 멈출 정도로 떨어졌다. 내문 제자들은 더 처참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툭툭 힘없이 쓰러졌다. 진창이 호통을 치며 원형의 힘을 억지로 끌어올려 금빛 정막을 내리쳤다. 정막에 몇 줄기 금이 갔으나 잠시 번득이더니 금세 스스로 수복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진법이냐? 곤선진이다. 넌 그 안에 있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보듯 덤덤했다. 고대의 신선 보인급 진법이라 화신경지 아래라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지. 이 한마디가 이세전 전체를 압도했다. 300여 명과 7명의 금단 장로, 1명의 원영기 부종주까지 연기 4층인 내 진법에 갇힌 거다. 진창의 안색이 수시로 변하더니 결국 드러내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 가장 안 어울리는 감정, 두려움. 넌 그를 보지 않았다. 정각 중앙의 의자를 보았지. 조천명은 떨고 있었다. 그는 이미 거의 무너진 상태였고 군선진의 외압감까지 더해지자 온몸을 잔뜩 웅크렸다. 강복진.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우리 아버지는 화신경이시다. 내가 감히 날 건드려? 절대 모사하지 못할 거다. 넌 그의 앞으로 걸어가. 죽으려 앉았다. 의젠 구두를 핥으라 했지. 넌 오른손을 뻗어. 그의 단정 위에 얹었다. 발버둥 치려 해도 진목에 묶여 팔조차 들 수 없었다. 안 돼. 내 손바닥 영역이 올렸다. 단전에 남은 마지막 영역의 뿌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절반만 패한 게 아니라 완벽히 패한 것이다. 조천명은 비명을 내질렀다. 수양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이제부터 평범한 연기 수사조차 못 된다. 그저 일반인일 뿐이다. 넌 몸을 일으켜 손을 털었다. 더러운 것을 만진 듯이. 그리고 류경홍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아직 서 있었다. 춥기 정전의 공력으로 억지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그는 너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두려움, 원망, 불만, 인정하기 싫은 후회까지. 강복진, 그가 억지로 입을 뗐다. 복수하고 싶은 거냐? 나한테 직접 해라. 천명에게 왜 이러는 거냐? 뭐 설마 기억나니? 넌 그의 나를 끊고 그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거리는 아주 가까웠다. 내 눈 속에 냉기가 다 보일 정도로.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차가운 무관심이었다. 타오나던 나. 넌 영패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지.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천람종 자벽 강복진은 류경홍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넌 날 깔보았지. 길가의 먼지를 보듯 말이야. 류경홍의 입술이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넌 손을 들어 올렸다. 이젠 내가 널 내려다볼 차례다. 손바닥을 그의 단전에 댔다. 류경홍은 결국 이성을 잃었다. 안 돼. 강복진, 날 패할 수는 없어. 난 천람종의 수석이다. 알고 있다. 내 말투는 던던했다. 넌 천람종의 수석이지. 죽기 정전의 경지에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지. 내 수양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나? 날이 끝나자 영역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손바닥이 울리며 단전의 영역이 즉시 흩어졌다. 류경홍은 몸을 움츠렸다. 입에서 성혈이 뿜어져 나왔다. 체내 얼음 영역이 폭주했다. 제방 터진 홍수처럼 경맥을 미친 듯이 타격했다. 그의 수양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춥기 정전, 춥기 중기, 춥기 초기, 연기를 거쳐 결국 제로가 됐다. 그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억지로 눌린 게 아니었다.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17년의 수행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온몸을 떨고 있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왜? 가느다란 목소리만 새어나왔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왜 하필 너였을까? 왜 그땐 널 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소용없는 질문이었다. 넌 손을 거두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스템 차이 동시에 떴다. 레인 퀘스트, 파혼해, 치욕을 100배로 갚아라. 성공, 보상 지급 중, 경황치 5천 획득, 진법 중기 돌파 추가 보상. 철람종 보물창고 암실 지도. 넌 암실 지도를 쓱 훑어봤다. 눈썹을 살짝 치켜올렸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집안을 좀 털어볼까? 돌아서려는 순간 돼지가 크게 요동쳤다. 진법 때문이 아니었다. 더 차원 높은 용압이었다. 전보다 더 묵직하고 전보다 더 거칠었다. 조건곤이 폐관 수련을 마쳤다. 그의 영압이 정각을 덮치자 천장에 큰 규멸이 생겼다. 곤선진의 금빛 장막이 흔들렸다. 진법의 무늬가 번득였다. 당장이라도 터질 듯했다. 하지만 화신경 원만의 영압을 곤선진이 간신히 막아냈다. 안에 있던 300여 명이 피를 토했다. 류경홍은 바닥에 엎드려 흰옷이 엉망이 되었다. 조천명은 의자에 웅크려 죽은 벌레처럼 늘어졌다. 진척마저 무릎을 꿇었지만 너는 여전히 서 있었다. 이 진법은 내가 만든 것이니 널 짓누르지 않았다. 조건코는 정각 밖에 서서 금빛 장막 너머로 널 봤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다. 화신경이라도 곤선지를 깨려면 한 번에 깰 수는 없었다. 그가 널 노려보며 한마디씩 내뱉었다. 강복진, 내 아들을 패하고 호종대진을 부수고 스승의 비서까지 깨뜨렸구나. 이제 말해봐라. 어떻게 끝낼 셈이지? 이따의 피를 닦아내며 표정은 평온했다. 조정주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넌 자격이 없다. 호종대진에 내가 나를 잘랐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건군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알아들었다. 알아들었기에 나는 잊지 못했다. 내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날 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 그 문양의 비밀을 전음으로 모두에게 알릴 겁니다. 그 진짜 용도까지 말이죠.
조건구는 침묵했다. 영압은 여전히 눌러왔고 진법의 균열은 커져갔다. 50호흡만 더 주지. 정말 진법을 부술지도 몰라. 그 50호흡이며 여기 모두의 귀를 채우고도 남겠지. 원하는 게 뭐냐?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화신경 중추가 연기 사칭인 너와 협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치다. 하지만 협상할 수밖에 없지.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 2가지다. 먼저 열어라. 보물창고. 조건군이 노려본다. 둘째, 날 보내줘. 반환이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진청이 급히 고개를 들었다. 종주님한테 닥쳐라. 조건군이 차갑게 내뱉었다. 단숨에 그를 기세로 눌렀다. 그리고 손을 들자 폐 하나가 곤선진 장막을 뚫고 발치에 툭 떨어졌다. 창고 폐다. 향 하나 필 시간분. 시간이 다 되면 이 진법을 걷어낼 것이다. 그때까지 철남종을 못 나간다면 뒷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허리를 숙여 패를 주었다. 그리고 곤선진 장막에 손을 대자 틈이 하나 쩍 갈라졌다. 딱 한 사람 나갈 크기였다. 회의장을 당당히 걸어 나왔다. 뒤에서 조청영의 비명이 들렸다. 아버지, 울 보내주십니까? 왜? 조건구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안다. 그는 보내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 곤선진의 영역이 닿을 때를, 내가 보호막을 벗어날 때를 그가 직접 널 짓밟아버릴 것이다. 방금 한 약속 따위는 화신경은 벌레에게 신용을 안 지키지. 곧장 보물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주봉 서쪽 산 중턱에 있다. 세 겹의 금제가 입구를 막았다. 첫째는 창고패로 열 수 있고 둘째는 진법 자물쇠다. 한 번 쓱 풀어보고는 세 갈래로 풀어버렸다. 셋째는 혈통 자물쇠였다. 조씨 집게 혈통만 열 수 있지. 하지만 넌 여유로웠다. 지도는 위치만 알려준 게 아니니 비밀 공간 지도도 있었다. 진짜 보물은 정문에 없다. 창고 왼쪽 벽으로 다가가 7번째 벽돌을 꾹 눌렀다. 벽돌이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좁다란 비밀 통로가 서서히 나타났다. 역대 중주들만 쓰던 통로다. 은밀하고 안전한 길, 가장 탐욕스러운 길이기도 하다. 정문은 종문에 보여주는 용도고 비밀함은 자기 몫을 챙기는 곳이니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섭실이 나타났다. 사방 벽에 선반이 박혀있고 각종 주머니와 병들이 가득했다. 선반마다 빈틈없이 쌓여 있었다.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 손을 휘둘러 싹 쓸어 담았다. 고종주 진창의 주머니가 컸기에 담기엔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순식간에 선반이 텅 비었다. 마지막 칸에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이동 진판이었다. 배국수 재질로 만들어져 공간 용문이 아주 정교했다. 청란 대륙에선 매우 귀한 물건이다. 그것을 집어들어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저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요수숙 편들이 무망검, 눈빛이 번득이더니 곧바로 챙겨 넣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구리거울을 보았다.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었지만 거울 뒷면에 옅은 영문이 보였다. 그 영문의 파동 주기는 비석의 천통이각과 똑같았다. 또 무무진이군. 시간이 없어. 동경은 안 가져갔어. 신식으로 한번 훑었을 뿐. 구조를 머릿속에 새겼지. 가져가면 너무 눈에 띄어. 조건군이 눈치채면 미친 듯이 추격할 테니까. 기억했으면 충분해. 비밀 석실을 빠져나와 정청에 있는 영석과 단약, 옷간을 한 번에 휩쓸었어. 챙길 건 다 챙겨. 시간이 다 됐군. 보물고를 나선다. 산중턱 동굴 입구. 찬바람이 들이치고 주머니에서 전송 징판을 꺼내 남은 영역을 모두 쏟아부었어. 은빛 문양이 발밑에 펼쳐져 그 순간 비밀실 쪽에서 굉음이 들려 곤선질이 깨졌다. 조건곤이 솟구 쳐오르고 화신경의 압박감이 주검 절반을 뒤덮으며 널 조준해. 산 너머 그와 눈이 마주치자 주머니에서 옷간 하나를 꺼내 그쪽으로 툭 던졌지. 조건곤이 옷간을 낚아채 신식으로 살피더니 눈동자가 심하게 떨려. 옷간 안에는 방금 벗겨낸 비자금 목록, 그가 숨겨둔 보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적혀 있었어. 마지막 문구는 조종주님, 대접 잘 받았습니다. 동경은 안 가져갔어요. 하지만 뒷면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남의 진법 속에 살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니. 조건곤이 고개를 쳐들지만 이미 늦었어. 전송 빗기둥이 널 집어삼켰고 순식간에 사라졌지. 동굴 입구에 남은 건 타버린 흔적뿐이야. 조건곤은 옷간을 으스러뜨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의외로 분노하진 않았어. 내가 사라진 곳을 보며 한참을 침묵하더니 내 기록부에 손수 뚜칠축 자를 새겼어.
천랑종의 지독한 충문이 평범한 추방이 아니야. 수치의 인장, 추방된 자는 얼굴에 영인이 나타나지. 지울 수도 숨길 수도 없어. 어딜 가든 멸시당하며 추살령보다 더 잔인한 낙인이야. 널 바로 죽이지 않고 살아있게 만들거든. 조롱받으며 살고 비웃음탕하며 살라고. 3시간 후 요술인 가장자리 오만가 전손 빛에서 튕겨나와 무릎을 꿇었어. 가슴이 답답해져. 무리하게 진법을 쓰고 탈출하니 몸이 이미 바닥났어. 오른쪽 얼굴을 만져보니 손끝이 다 차맞아 타는 듯한 열기가 느껴져. 살 속에 낙인이 찍힌 거야. 시냇가로 걸어가 물에 비친 얼굴을 보니 오른쪽 뺨에 선명한 죽자. 잠시 얼굴을 쳐다보다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무릎에 먼지를 털어내. 조건군, 넌 읊조려. 이 글자 기억해두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서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와. 야, 저놈 얼굴에 글자 좀 봐. 천람종 나고자로군. 이런 놈들이 돈이 되지. 잡아서 나눠 갖자. 내가 몸을 돌리니 용병 복장을 7명이야. 대장은 수염 난 거고 축기 초기 단계군. 나머지는 연기 후기고 널 먹잇감 보듯 노려보네. 딱 봐도 만만한 상대지. 정확히 말하자면 만신창리가 된 몸이지. 시스템 알림이 울려. 집단 모욕을 감지했습니다. 미션 용병단 제압 전부 처리하십시오. 보상 경험치 3척. 현재 레벨은 9. 천벌까지 경험치 3척. 상태천을 확인해. 천벌이라는 두 글자. 남들에겐 재앙이지만 너에겐 기회야. 비웃는 용병 7명을 보며 너도 미소를 지었어. 제 발로 잘 왔군. 간바람이 차가워. 가장 좁은 길목에 갇혔지만 대장은 풀을 씹으며 널 외아래로 훑어봐. 특히 얼굴에 새겨진 글자에 시선이 멈췄지. 풀을 뒤에 뱉더니 천람종 나고자라니 꿀이 말이 아니군. 용병들이 비웃기 시작해. 한 녀석이 다가와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봐. 낙인이 아주 제대로네. 살아서 나간다 해도 사람들은 널 볼 때마다 추방당한 놈이라 생각하겠지. 그것뿐이겠어? 길바닥에 버려져도 아무도 몰라. 거슬리는 웃음소리. 넌 그들을 보지 않고 지형을 살폈어. 이곳은 마른 하천이야. 양쪽 암벽은 가파르고 틈새가 빽빽하지. 암석엔 의속성 영석이 있어. 적지만 충분해. 주머니 내놔. 대장이 손을 내밀며 웃음기를 지우고 눈빛을 번득여. 족해줄 때 넘겨라. 내가 움직이면 고생이다. 칼을 뽑아 들려 말했지. 넌 주머니를 내려다봐. 안에는 보물고 절반이 있지. 정말 뺏으려는 거야? 그 말에 대장은 잠시 멍하더니 크게 폭소했어. 용병 생활만 12년이다. 산전수전 다 겪었지. 쫓겨난 쓸모없는 몸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뺏기로 결정했다. 넌 뒤로 한 걸음 물러나. 회백색 돌을 밟았지. 이곳이 광맥의 중심이야. 영역은 거의 바닥났고 큰 진법은 무리지만 영주는 쓸 수 있어. 완성도가 낮아 하나뿐이야. 7명은 무리겠지. 정면 승부는 손해야. 지형을 이용하는 게 낫지. 발로 땅을 살짝 비비니 영문이 지하로 스며들어. 광맥을 자극하는 도화선 같은 거야. 뇌림광은 공명에 약해. 주파수만 잘 맞추면 광맥 속의 뇌력이 순식간에 터져나오지. 대장은 전혀 눈치 못 채. 그의 눈에는 단지 죽기 전 발악하며 시간을 끄는 걸로 보여. 그가 손짓하자 연기 후기 용병 둘이 양옆에서 와. 넌 뒤로 물러나.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날 때마다 발밑에 영문이 새겨져. 좁은 길목까지 왔어. 벽 사이 거리는 약 4장. 7명이 쫓아 들어오자 한 줄로 길게 들어섰지. 거의 맞닿으듯이 내가 멈췄다. 턱수염이 칼을 들고 다가온다.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가득하다. 왜 너 도망 안 가냐? 너는 그를 바라본다. 문득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곳이 왜 음만개라 불리는지. 턱수염이 미간을 찌푸린다. 무슨 뜻이냐? 너는 몸을 숙인다. 손가락을 땅에 댄다. 마지막 영문이 광맥으로 스며든다. 7형문이 순식간에 하나로 이어진다. 발밑에서 공명이 일어난다. 먼저 둔탁한 울림이 전해진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다. 다음 순간 양쪽 암벽이 빛난다. 무수한 뇌광이 바위 틈에서 터져나온다. 잠에서 깬 뱀떼처럼 벽을 타고 미친 듯이 요동친다. 운항검 전체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나른 원숭이 상이다. 뇌광이 발밑 틈새에서 솟구쳤다. 순식간에 호체간기를 뚫었다. 영역이 그를 뒤로 날려버린다. 용병의 철갑이 전기를 유도했다. 뇌광이 갑옷을 타고 번져나간다. 두 번째, 세 번째, 단 3초. 연기기 후기 용병 5이 모두 쓰러졌다.
누군가는 바닥에서 경련하고 누군가는 이미 숨이 끊겼다. 턱수염과 다른 한 명만 남았다. 축기기 초기라 겨우 서 있다. 첫 번째 낭비를 견뎌냈지만 손발은 이미 마비되었다. 하지만 너에게는 찰나의 망설임이 승패를 가른다. 너는 힘껏 달려든다. 마른 놈의 손에서 단도를 뺏었다. 기세를 몰아 아래에서 위로 뱉다. 칼날이 축기기 용병의 목을 스친다. 그는 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친다. 기운이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턱수염이 경노했다. 머리 위로 칼을 내리친다. 피하지 못한 건 안 피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몸으로는 이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칼을 들어 막아낸다. 단도가 순식간에 튕겨나간다. 충격에 뒤로 세 걸음 밀려났다. 등이 암벽에 세게 부딪혔다. 입에서 피가 울컥 쏟아진다. 제법 잘 버티는군. 턱수염이 비웃으며 다시 칼을 든다. 내 왼손은 이미 암벽 틈을 짚었다. 그곳엔 마지막 물광이 남아있다. 너는 그것을 억지로 끌어냈다. 괴력이 왼팔을 타고 손바닥에 모인다. 극심한 통증이 순식간에 터진다. 세 개의 경맥이 즉시 파열되었다. 하지만 너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손바닥을 앞으로 내뻗는다. 지지지. 마지막 물광이 턱수염의 가슴을 때린다. 그의 호체 단기는 이미 낙뢰에 거의 성호된 상태였다. 이번 공격은 견디지 못했다. 가슴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았다. 턱수염이 제 가슴을 내려다본다. 다시 고개를 들어본다. 입을 벙긋거리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다. 그는 그대로 뻣뻣하게 쓰러졌다. 강가에 드디어 정적이 찾아왔다. 너는 암벽에 기대어 주저앉는다. 왼팔은 완전히 감각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하지만 시스템 알림이 울린다. 임무 완료. 용병단 제압 경험치 3000 획득. 현재 레벨 10. 경고. 30초 후 첫 번째 청견이 내립니다. 청견 내용 9줄기의 벼락. 버티면 돌파한다. 못 버티면 즉시 소멸한다. 너는 고개를 든다. 하늘의 구름이 소용돌이친다. 평범한 먹구름이 아니다. 가장자리가 앙금 비친 거북이다. 석비가 부서졌을 때 하늘 틈새에서 본 색과 똑같다. 전생을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청견이란 건 하늘의 벌이 아니다. 그것은 구천대진의 번개 감옥이다. 벗어나려는 죄수를 채찍질하는 거다. 카운트다운 30초 전. 바닥에 쓰러진 7명을 본다. 다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너는 문득 미소 짓는다.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난다. 오른손을 들어 올린다. 바닥에 남은 기운을 매개체로 삼는다. 강바닥에 빠르게 진법을 그린다. 일회지는 번개를 막는 게 아니다. 번개를 빌리는 거. 7기운이 모인다. 암광맥의 문양이 흐르기 시작한다. 검붉은 진법도가 완성된다. 순식간에 30초가 지났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된다. 첫 번째 털레가 괴문과 함께 진다. 하늘 틈새에서 엉금색 우광이 강바닥으로 사정없이 쏟아진다. 단순한 선이 아니다. 거대한 번개 나무 형상이다. 뇌광이 우한검 전체를 하얗게 밝힌다. 눈동자가 커지며 다시 보였다. 천도의 뇌문이 아니다. 진법의 문양이다. 현견의 번개마다 정밀한 진법 구조가 숨겨져 있다. 하늘이 너를 벌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진법이 사람을 벌하는 거다. 일회진이 즉시 작동한다. 7개의 잔류 기운이 바닥에서 검붉은 소용돌이를 이룬다. 정확히 낭뢰 지점을 향한다. 첫 번개는 너를 비껴갔다. 대신 진법도 안으로 떨어졌다. 7구의 시체가 즉시 제거된다. 하지만 뇌력은 낭비되지 않았다. 외광이 미리 배치한 영문을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양쪽 암벽 광맥으로 흘러든다. 운한검 전체가 환하게 빛난다. 광맥이 불타오르는 듯하다. 두 번째 번개가 영타라 떨어진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는다. 일회진의 중심에 직접 올라선다. 여파가 놈을 덮쳐 고통을 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듯하다. 뇌력에 의해 억지로 맞춰진다. 왼팔 경맥은 수복 뛰는 게 아니라 뇌력에 의해 다시 찢긴 다음 강제로 채워지는 중이다. 일반 수사라면 즉시 실성할 고통이다. 하지만 너는 신음조차 내지 않는다. 전생의 17번의 창겁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차 거세진다. 구름은 점점 낮게 내려앉아 양쪽 암벽 꼭대기에 닿을 듯하다. 번개가 떨어질 때마다 일회진이 일부를 광맥으로 보낸다. 남은 것은 내 육신을 씻어낸다. 피부가 여기저기 갈라지기 시작한다. 직물이 나오자마자 일광의 증발에 검은 껍질이 된다. 천천히 온몸을 감싼다. 시스템 알림이 계속 올린다. 청견 진행도 구분해오. 숙주의 육신이 한계에 도달했다. 중단을 권고한다. 닥쳐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만군 밖에서 파공음이 들려온다. 천람종의 금단기 장로 3명이다.
조건꾸는 역시 보낼 생각이 없었다. 일주양의 약속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다. 3시 오만경 상공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멈춰섰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외광으로 가득 찬 강바닥이었다. 철래가 사정없이 쏟아지고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었다. 피투성이 만신창리로 번개 속에서 걸어 나온 미치광이처럼 우두머리에 안색이 급변했다. 놈이 천겁을 겪고 있다. 아니, 이건 평범한 검내가 아니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7번째 번개가 떨어졌다. 하지만 목표는 내가 아니었다. 이미 6번의 되력이 검내게 찼고 일레지는 이 순간 7번째 철회의 낙하 지점을 위로 30장이나 뒤틀어버렸다. 그들이 떠있는 바로 그곳으로 앙금색 대주가 하늘로 솟구친다. 한 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십장 너비의 뇌벽이다. 금단기 장로들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우두머리는 필사적으로 금단을 가동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단 2초 만에 부서졌다. 앙금색 무력은 영역 방어막의 천적이다. 그의 금단에 즉시 균열이 갔다. 마지막 순간 그는 강바닥에 있는 너를 보았다. 너 역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눈빛으로 불길로 뛰어드는 불나방울 보듯 예주가 흩어졌다. 검게 탄 새 형체가 허공에서 떨어진다. 강가에 털썩 주저앉은 듯 추락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금단기도 이 청경 앞에서는 단 3초도 버티지 못했다. 8번째 번개가 뒤따라온다. 이제 일월진도 한계에 다다랐다. 징법의 힘이 다해간다. 도료 군양도 봉글하기 시작했다. 이번 번개는 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내 몸이 힘없이 가라앉는다. 한쪽 무릎을 꿇었다. 목구멍에서 탁한 액체가 울컥 나온다. 피가 아니었다. 체의 불순물이 번개에 의해 강제로 배출된 것이다. 검은 껍질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기 시작한다. 그러던 새 피부는 깨끗했다. 흉터 하나 없이 청백해졌어. 그와 동시에 니의 얼굴에 있던 금빛 대나무도 격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지. 그건 조건꾼이 화신경의 신식으로 새겨놓은 주문의 낙인이었어. 하지만 천벌의 힘은 구천대진에서 온 것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힘이었지. 상위 법칙이 짓누르니 하위 낙인은 저항할 자격조차 없었어. 대나무가 조금씩 갈라지더니 이내 부서져 버렸지. 다 타버린 금종이처럼 내 얼굴에서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갔고 결국 묘광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어. 9번째이자 마지막 번개, 먹구름 깊은 곳에서 모든 엉금색 빛이 한 석으로 모였어. 바늘처럼 가느다란 선이었지. 하지만 넌 알고 있었어. 진짜 치명적인 건 대개 이런 모습이라는 걸. 그 외선이 내 내면을 직접 꿰뚫었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내 의식은 밖으로 강제 인출됐지. 어둠 속에서 청남대륙의 전경이 보였어. 지도가 아니었어. 산과 강도 아니었지. 거대한 고향 진판이었어. 겉은 반투명한 빛의 막으로 덮여 있었고 그 외엔 진법 무늬가 빽빽했어. 그리고 그 진법의 필체들은 전부 목모진의 수법이었지. 청동 거울 뒷면의 영분과 같았고 석비의 절지천통과 같은 뿌리였어. 구천대지에 이 하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진법이야. 하늘은 덮개여. 땅은 진판이었지. 수많은 수도자가 그 안에서 수련하고 싸우며 번뇌를 끊고 비상하지만 결국 모든 영역은 이 대진으로 회수돼. 이른바 화신경이란 그가 설정한 회수 한계선이었어. 넘어서는 자는 번개를 맞게 되지. 화면은 여기까지였고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어. 넌 번쩍 눈을 떴지. 먹구름은 물러갔고 오만검은 다시 고요해졌어. 양쪽 암벽은 번개에 맞아 울퉁불퉁해졌고 광맥은 이미 다 타버린 빈 껍데기뿐이야. 바닥엔 쓰러진 자들과 그을린 자국뿐이지. 그리고 넌 하천 중앙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 시스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 첫 번째 천벌, 진도 수법 돌파, 증시에서 진종으로, 영역 수법 돌파, 연기 4층에서 9층으로, 특별 보상, 뇌령 수체 완료, 육신 재소전, 무결점 진찰, 세계의 진실 파편 7분의 1 해제, 참, 남대륙은 구천대진의 진판이다. 넌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보았어. 피부는 옥처럼 깨끗했지. 송금 사이로 암금색 흐름이 은은히 비쳤어. 부러진 갈비뼈도 나았고 왼팔에 터진 경락도 회복됐지. 몸 안에 묻은 고질병이 번개에 씻겨 나갔어. 넌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시냇가로 걸어가 물속을 들여다보았지. 물속엔 깨끗한 얼굴이 비쳤어. 오물도 없고 흉터도 없었지. 그놈의 지긋지긋한 대나무도 없었어. 넌 자신을 바라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지. 첫 관문은 통과했어.
그리고 넌 동쪽을 바라보았어. 천진성, 청남 대륙 최대의 진목 거래 중심지, 진사 길드 본부가 있는 곳. 그곳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찾은 사람도 있었어. 7명의 제자들. 전생에 그들은 힘을 합쳐 널 몰아냈지. 이번 생엔 누구도 도망칠 수 없어. 넌 몸을 돌려 오만검에서 나왔어. 뒤에 남겨진 금단기 색과 용병 7에 흔적은 꼭 요수와 벌들이 치워줄 거야. 내가 전생에 퇴정할 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 감옥 위에 내 이름을 새길 테니까. 3리쯤 걸어갔을 때 넌 갑자기 멈춰섰어. 공기 중에 미세한 진목 파동이 스쳤지. 약했지만 넌 바로 알아챘어. 탐랑, 내 전생의 4번째 제자. 가장 잘 숨고 배신도 잘하는 놈이었지. 넌 동쪽을 향해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 그러고는 다시 길을 나섰지. 서두를 것 없어. 사냥꾼은 서두르지 않아. 오직 인내할 뿐이지. 천진성, 거대 화산 모양 진기 외에 세워진 도시. 지면에서 30장 높이의 공중에 떠 있었지. 성바닥이 하늘을 향해 있고 지탱 침법들이 빽빽하게 깔려 있어. 멀리서 보면 거대한 물체를 뒤집어 놓은 듯했지. 넌 성문 앞 석교 앞에 서서 위를 한번 올려다보았어. 3개 중풍 지탱 침법.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임세 처리가 좀 부실했어. 재료는 아꼈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지. 100년마다 보수해야 할 거야. 제대로 된 종문이라면 저렇게 안 하겠지. 하지만 넌 그저 한번 흘어보고는 시선을 거두었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석교 위엔 줄이 길게 들어서 있었어. 입성하는 수도자들은 대개 옷차림이 화려했고 보따리는 빵빵했지. 서너 명씩 때를 지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걸었어. 가끔 누군가 비행 밥기를 꺼내 귀빈 통로를 통해 성문 위로 날아가기도 했지. 금단기 수도자와 귀빈들의 특권이었어. 넌 줄 맨 끝에 섰어. 입고 있는 옷은 용병에게서 뺏은 거였지. 맞지 않아서 소매를 3번이나 접었고 바짓단은 질질 끌렸어. 허리춤의 주머니도 풀줄기로 묶어놨지. 앞에 선 사람이 널 돌아보더니 움찔하며 반걸음 앞으로 물러났어. 마치 내가 옹기라도 할까봐 겁나는 듯이. 넌 신경 쓰지 않았어. 내 관심은 성문 양옆에 탐지 진법에 있었지. 수갑과 신문을 스캔하는 장치였어. 금지 품목 소지 여부도 확인하지. 내 영역 수법은 현재 연기 9층.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야. 하지만 내 진도 수법은 이미 진중이었지. 이 두 정보가 동시에 탐지된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거야. 줄이 천천히 줄어들었고 마침내 내 차례가 됐어. 성문을 지키던 호위 둘이 널 가로막았지. 한 명은 마르고 키가 컸고 한 명은 땅딸막했어. 땅딸막한 놈은 만둣국을 들고 호로록 소리를 내며 먹고 있었지. 마른 호위가 널 외래로 훑어봤어. 시선이 내 옷에 잠시 머물렀지. 신분패 내놔. 넌 품 안에서 비목패를 하나 꺼냈어. 용병형 공용신분패였지. 가장 저렴한 종류였어. 마른 호위가 슬쩍 보더니 말했어. 산수인가? 정식 휘장은 있나? 없어. 눈길 쫓아주지 않았지. 천진성 규칙이다. 정식 아니면 입성료 용석 500개야. 넌 그를 쳐다보았어. 그런 규칙이 언제 생겼지? 천진성은 길드 직할이라 입성료를 받지 않을 텐데. 마른 호의 안색이 살짝 붓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어. 지난달에 새로 생긴 규칙이다. 옆에 있던 뚱뚱한 호의가 만두를 먹으며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어. 잔말 말고 돈 내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꺼져. 넌 이게 규칙이 아니란 걸 알았어. 그저 내 옷차림을 보고 우습게 여겨 시비를 거는 거였지. 얘 앞 사람들은 아무도 안 냈거든. 넌 주머니에서 영석 500개를 꺼내 건넸어. 마른 호의가 그걸 받아 들고 무게를 재보더니 다시 돌려주었지. 아, 깜빡했네. 가격 올랐어. 1000개다. 넌 영석을 받아 들었어. 아무 말 없이 그저 담담히 그를 보았지. 시스템은 울리지 않았어. 이건 아직 제대로 된 모욕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좀 괴롭히는 정도지. 이런 잔챙이들에게 지금 수단을 낭비할 가치는 없어. 영석 500개를 더 꺼내 올려 놓았다. 1000개면 충분해. 키 큰 호의가 순간 멍해졌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정말 천용석을 내놓을 줄은 몰랐겠지. 하지만 그가 챙기기도 전에 뒤에서 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 어영한테가 귀빈도 옆에 멈춰섰다. 술에 휘장이 걸치고 비단옷을 입은 소년이 내렸다. 17에서 8살 정도. 옷관에 옷패를 차고 가슴에는 은색 2급 진법사 휘장이 달렸다. 뒤에는 축기 후기 호위 넷이 다르는 정형적인 세가 공자의 행색이었다. 키 큰 호위는 그를 보자마자 즉시 허리를 굽혔다. 유공자님,
육가 사람이군. 너는 그의 가슴에 달린 휘장을 훑어보고 아무 말도 안 했다. 소녀는 내 앞으로 와서 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거렸다. 이런 놈도 천진성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 이 말은 되게 묻는 게 아니라 성문 호위에게 묻는 것이었다. 벌레가 어떻게 기어들어왔냐는 듯한 말투였다. 키 큰 호위는 즉시 내 영석 chan개를 다시 앞으로 밀어냈다. 미안하지만 입성 자격이 부족하군. 그만 가봐. 옆에 뚱뚱한 호위가 그릇을 놓으며 꺽 트림을 했다. 들었냐? 길 막지 말고 가라. 시스템이 즉시 올렸다. 숙주가 신분 차별과 추방을 당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미션 청진선에 진입하십시오. 그리고 3일 내에 정식 徽장을 획득하십시오. 시스템은 무시하고 육공자의 가슴에 달린 徽장에만 잠시 시선을 멈췄다. 각자 길드 표준 徽장이군. 바탕선 연결은 평틀법을 써야 하는데 저건 회절법을 썼어. 육간의 공방에서 만든 솜씨다. 가자 휘장으로 폼을 잡다니 꽤 재밌군. 아직 폭로할 때가 아니다. 너는 영석을 다시 챙겨서 뒤돌아 가버렸다. 10걸음쯤 걸어갔을 때 뒤에서 육공자의 비웃음이 들렸다. 호위들이 맞짱 고치는 소리도 들렸다. 거지 같은 놈은 역시 거지라니까. 그 꼴로 천진성에 들어오겠다고? 꿈 깨라. 너는 돌아보지 않고 석교 아래로 바로 돌아가서 그늘 속에 섰다. 천진성 전체를 올려다보았다. 바닥에 빽빽한 하준 진문들이 겹쳐 있었다. 세 줄기만 훑어보고도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다. 아무리 견고한 진법도 허점이 있는 법. 너는 몸을 날려 바닥 암석층에 손바닥을 댔다. 무결진차를 개방하자 3급 하중 진법의 전체 구조가 순식간에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다. 7층과 8층 사이에 유지 보수 통로가 하나 있다. 입구는 성 바닥 동남쪽 모퉁이 1급 봉인으로 막혀 있었다. 겨우 1급이라니 결인을 맺자 봉인이 즉시 깨졌다. 너는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통로는 매우 좁아 엎드려서 기어갈 수밖에 없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덮쳤지만 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30분 후 천진성 안시정 맨홀 뚜껑 하나가 아래에서 열렸다. 내가 배수구 출구로 빠져나왔다. 몸의 먼지를 대충 털어냈다. 주변은 아주 북적였다. 진필구, 재료상, 진만점, 진문관 어디나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나가는 수도사들은 대부분 휘장을 찼다. 1급은 구리색, 2급은 은색, 가끔 금색 3급도 보였다. 휘장이 없는 이들도 자림새는 말끔했고 문중의 증표나 세가의 패를 찼다. 너만 온통 먼지투성이라 통로에서 막 기어나온 꼴이었다. 사실 정말로 기어나온 것이니 사람들의 시선이 오물을 보는 듯했다. 너는 우물가로 가서 물에 한 바가지 떠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었다. 소매도 대충 정리했다. 그리고 시장 끝을 바라보았다. 가장 높은 건물, 진법사 길드, 6층 규모의 배공무, 벽면에는 금빛 진문의 건택이 흘렀다. 옥상에는 거대한 진반이 떠 있어. 거리 절반 밖에서도 잘 보였다. 진짜 진법사 휘장을 받으러 가야겠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장애물을 치워야지. 한 걸음 내딛는데 갑자기 또 멈춰섰다. 미세한 진법 파동이 다시 나타났다. 오만검 때보다 더 가깝고 선명했다. 방향은 시장 동쪽, 탐방 쪽이다. 그 방향을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시선을 거두고 진법사 길드로 계속 향했다. 휘장이 먼저다. 탐강은 도망 못 가니까 그놈의 냄새는 너무나 익숙하다. 몸에서 나는 진법 파동 주파수는 눈을 감아도 틀릴 리가 없다. 이성엔 필요한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놈도 있다. 진법사 길드에 들어서자 눈앞에 두 시종이 동시에 쳐다봤다. 첫 번째는 옷을 훑고 두 번째는 얼굴을 봤다. 나기는 천벌로 씻겨 나갔지만 통로에서 기어나온 초라한 내 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민족 시종이 가로막았다. 시험은 측청에서 등록해. 물건을 살 거면 동락으로 가라. 외부인은 본관 출입 금지다. 그를 한 번 쳐다봤다. 진법사 시험을 보러 왔다. 시종이 순간 멍해졌다. 너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했다. 이내 이따의 옅은 경멸이 스쳤다. 응시료는 영석 200개다. 너는 군말 없이 테이블에 영석을 바로 놓았다. 시종은 영석을 챙기더니 나무 패를 건넸다. 1층 동쪽 편청으로 가. 기초부터 측정해라. 너는 바로 돌아섰다. 뒤에서 다른 시종의 비웃음이 들렸다. 저런 놈이 무슨 시험이야? 응시료다 날리러 왔나 보지. 1단계도 몸뻥 낄 거야. 다 들렸지만 발걸음조차 멈추지 않았다. 진법사 길드 1층은 매우 넓었다. 홀 안에 수십 개의 시험 구역이 나뉘어 구역마다 사람들로 붐볐다.
어떤 이는 진법을 베끼고, 어떤 이는 진법을 감별하고, 어떤 이는 자네를 해태하고, 어떤 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산 중이었다. 동쪽 편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젊은 진법 견습생들이었다. 차림새도 말끔했고 허리엔 진필 주머니를 찼다. 옆에는 동료나 어른들이 동행하고 있었다. 빈속으로 온 건 너뿐이었다. 등록 담당은 중년 집사였는데 영서 수염을 기르고 눈매가 아주 매서웠다. 그가 내 나무 패를 받으며 뭐를 한번 흘어보았다. 좋아. 1급이라. 응? 그는 이름을 적으며 스승이 누구냐고 툭 물었다. 없어. 산수인 셈이지. 중년 집사가 눈을 치켜떴다. 이런 대답은 보통 두 부류의 사람이 한다. 진짜 배경이 없거나 아니면 밝힐 수 없거나. 하지만 내 행색은 분명 전자에 가까웠다. 그는 더 묻지 않고 내 손에 옥전을 하나 던져주었다. 번호 부를 때까지 대기해. 편전 맨 앞에는 긴 책상 3개가 놓여있다. 첫째는 진법 재료 식별, 둘째는 파손된 문양 보수, 셋째는 기초 직령진 독자 구축이다. 3단계를 넘어야 1급 진법사 자격이 생긴다. 규칙은 쉽지만 세밀함이 어렵다. 재료에 가짜가 섞여있고 문양 보수에는 위험이 따른다. 직령진은 기초와 정교함이 핵심이다. 초보자 대다수에게는 앞선 2단계에서 절반이 걸러진다. 하지만 내게는 아이들 블록 쌓기나 다름없다. 꼭 앞 사람들이 차례로 올라갔다. 한 소녀는 첫 단계에서 3가지를 틀려 바로 탈락했고 창백한 얼굴로 물러났다. 한 소녀는 문양 보수 중 한 획을 실수해 진법이 폭발했다. 순식간에 얼굴이 엉망이 된 그녀는 주변에 비웃음을 샀다. 3번째 응시자는 끝까지 버텼지만 직령진 영모 2곳이 막혔다. 연기가 모이지 않아 불합격됐다. 편전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너는 시중일관 가만히 서 있었다. 서두를 것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중년 집사가 다음 사람을 부를 때까지 강복진 실내에 많은 이들이 돌아봤다. 내 이름과 외모 모두 낯설었기 때문이다. 너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첫 책상 뒤엔 백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곁에 놓인 20종의 재료 중 직접 골라내야 했다. 1급 화용진에 필요한 7가지를. 노인은 무심한 말투였다. 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너는 책상을 쓱 훑어보았다. 화문사, 정리, 세권동사, 사녀변 목회, 열양석 조각, 활의골침, 올림옥 조각, 망설임 없이 빠르게 골라냈다. 조금의 멈춤도 없었다. 백발 노인이 마침 내 고개를 들었다. 내 선택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모 순서까지 완벽하게 맞춰 놓았다. 2번째 책상 뒤엔 여집사가 있었다. 그녀는 파손된 진판을 던지며 말했다. 향 하나가 타기 전까지 끝내라. 가장 흔한 1급 수목 진반이군요. 누군가 고의로 주문이 샜거 보조로 조를 받고 유도 틀에까지 심어봤네요. 보통 견습생이 보면 끊긴 곡부터 외우려 하겠지만 외우는 순간 터집니다. 당신은 진반을 건네받아 잠시 훑어보더니 모서리를 쓱 긋습니다. 먼저 트랩을 봉쇄하고 주머니를 보강한 뒤 마지막으로 2 보조로를 반대로 연결하자 영롱한 빛이 반짝이며 수청색 진문이 즉시 깨어납니다. 얇은 수막이 되어 진반 위에 떠오르자 사방이 고요해집니다. 무관심하던 여집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제셋이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검은 로브에 감독관이 앉아있는데 안색이 매우 차갑습니다. 단각 동안 기조 출령진도 못 만들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합니다. 당신은 시험대로 걸어가 가장 싼 재료 한 세트를 골랐고 주위에서 비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런 사구려를 쓰다니 초보나 맨손으로 하는 법이지. 영석 출령진은 재료가 불안정하면 끝이야. 앞에는 운 좋게 맞춘 모양이지. 그 소리를 들으며 당신은 움직입니다. 징석을 놓고 염사를 깔고 동칩을 꽂아 7점을 잇고 9기를 회환시킵니다. 다른 응시자들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조금씩 맞추지 않고 서서 성큼성큼 움직이며 잔상이 남을 정도로 손을 놀립니다. 검은 로브 감독관은 처음엔 앉아 있다가 3번째 수순에서 이미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점을 찍어 진안을 완성하자 출령진 전체가 동시에 빛납니다. 단경새 장 안에 연기가 강제로 끌려오듯 순식간에 진법으로 쏟아집니다. 영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표준 1급 출령진보다 3배나 빠릅니다. 장내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지자 중년 집사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벌떡 일어납니다. 5등 판정을 내렸던 백발 노인도 일어나 2걸음 다가와 바닥에 출령진을 뚫어지게 봅니다. 5등 정도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건 개량된 그룹의 환식이다. 검은 로브 감독관이 고개를 들어 당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살핍니다. 당신은 진밥 앞에 서서 덤덤한 표정을 짓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묘해집니다. 이런 실력을 독학했다고? 귀신도 안 믿을 소리입니다. 그때 시험장 밖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가르친 이가 없다니 참 기묘하군. 고개를 돌려보니 육가에 비단옷 입은 소년이 어느새 와 있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옷보채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옆에는 젊은 진법사 둘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닥에 출령진을 보자 눈빛의 서린 오만함이 잠시 주춤하더니 금세 다시 깔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꿉니다. 듣자 하니 성문조차 못 들어오던 가난뱅이가 길드 시험을 보러 왔다기에 안 믿었는데 정말 너였구나. 사람들은 그를 보자 안색이 단숨에 미묘해집니다. 육가는 천진성의 본토 진법 가문으로 최고봉은 아니지만 11급 진법사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꽤 큽니다. 중년 집사가 즉시 정중한 미소를 짓습니다. 육공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구경 좀 하러 왔지. 육공자가 부채를 접으며 바닥에 출령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진법, 본인이 만든 게 맞는지 의심스럽군. 감독관이 눈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무슨 뜻인가? 뜻은 간단합니다. 육공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와 당신에게 시선을 던집니다. 진법사 회장조차 없는 몸이 이런 차림으로 갑자기 나타나 시험을 보고 계량형 출령진을 단숨에 펼치다니 너무 우연이라 생각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미리 훔쳐봤거나 누군가의 비급 옷간을 숨겨왔을 겁니다. 그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감독관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길드에서 가장 엄히 다스리는 것이 보정행위입니다. 특히 시험 중 휴대하는 진법 비급 옷간은 적발될 경우 연구 자격 박탈은 물론 경매 급회하고 쫓겨납니다. 중년 집사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보관 주머니를 열어 검사받아라. 당신은 그를 쳐다봅니다. 무슨 근거로요? 집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여기가 진법 길드니까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은 옅게 미소 짓습니다. 저 사람이 우기면 무조건 증명해야 합니까? 그럼 저도 말하죠. 그가 찬 2급 진법사 회장이 가짜라고요. 그것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정적이 흐릅니다. 육공자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완전히 일그러집니다. 뭐라고? 당신은 그를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회전 바탕의 문양 연결이 잘못됐어. 길드의 은의색 바탕 직무는 평택법으로 마무리하고 새 겹의 회절이 있지. 그런데 내 것은 육가 가문에서 흔히 쓰는 회절법이야. 모서리 한 겹이 모자라고 문구도 반 인치 짧지. 진짜 회장은 그렇게 안 만들어. 길드 검증진의 영역 식별에 영향을 주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육공자 가슴에 은색 회장에 꽂힙니다. 육공자의 안색이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창백해집니다. 당신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죠. 이 회장은 정식 시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육가가 인맥을 동원해 거치대용으로 위조한 물건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자세히 안 보고 감히 대놓고 지적할 리도 없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간파했을 뿐 아니라 제작상의 결정적 결함까지 짚어냈습니다. 감독관의 눈빛이 즉시 변합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뻗자 육공자가 움찔하며 물러나지만 피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회장은 이미 감독관의 손에 들려있고 영역으로 풀어보자 표면에 미세한 위조 흔적이 드러납니다. 가짜라니 장내가 발칵 뒤집힙니다. 정말 가짜였어. 육가가 감히 길드 회장을 위조하다니 이건 중죄다. 육공자가 당황하며 외칩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집안에서 말을 내뱉다 말고 그가 급히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독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끌고 가라. 문 밖에서 즉시 길드 호위들이 들이닥쳐 육공자를 제압합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고개를 돌려 당신을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눈빛입니다. 당신은 무시합니다. 이런 놈은 다시 쳐다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감독관은 가짜 휘잔을 소매에 넣고 당신을 돌아볼 때는 목소리가 확연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시험을 계속하지. 그럴 필요 없네. 백발 노인이 입을 뗍니다. 그는 바닥에 출령지를 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세 시험 모두 5등이며 한눈에 위조품을 가려내고 세부 문양까지 꿰뚫어 보았으니 길드 규칙에 따라 즉시 1급 징법사 휘장을 수여하겠다. 중년 집사가 멈칫합니다.
보고를 드려야 할까요? 위층의 백발 노인이 그를 차갑게 봅니다. 내가 1단계 동국 휘장을 줄 자격도 없나? 중년 집사가 얼른 고개를 숙입니다. 감이 아닙니다. 즉시 새로운 구리색 휘장이 도착했습니다. 손바닥 너비만 한 크기에 중앙에는 기초 진판이 새겨져 있고 테두리는 연한 금색 문양이 감싸고 있습니다. 백발 노인이 직접 휘장을 건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공화가 인증한 1단계 진법사네. 당신은 손을 들어 그것을 받습니다. 가슴에 휘장을 답니다. 휘장이 고정되는 순간 희미한 검진 연문이 온몸을 훑고 지나갑니다. 정식신분 획득. 동시에 시스템 알림음이 울립니다. 임무 완료. 천진성을 진입하여 3일 내에 정식 휘장 획득하기. 보상으로 경험치 2000 추가. 추가 보상 2단계 진제 패키지. 경험치 수치가 살짝 오르지만 바로 레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모자란 상태군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공허의 온 목적은 경험치가 아니라 바로 이 신분 때문이니까요. 이 동급 휘장만 있다면 앞으로 천진성에서 벌일 많은 일들을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길을 돌려 떠나려던 찰나 백발 노인이 갑자기 말을 겁니다. 잠깐 멈춰서서 그를 봅니다. 백발 노인이 수염을 만지며 탐색하는 눈빛으로 묻습니다. 가자 휘장을 단번에 알아보고 거령진을 그렇게 개량할 정도면 자네 실력은 1단계 수준이 아닐 텐데 2단계 시험도 보겠나? 혼란의 사람들이 손을 들이킵니다. 이제 막 1단계를 땄는데 곧장 2단계에 도전한다니 이건 자신감의 차원을 넘어 오만한 수준이죠. 집사가 조언합니다. 2단계는 실패해도 환불이 안 됩니다. 기록에도 남게 되고요. 당신은 백발 노인을 바라봅니다. B형은요. 800입니다. 좋습니다. 주변의 눈빛이 바꿉니다. 당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2단계 시험 따위는 당신에게 식은 죽 먹기니까요. 노인이 당신을 보더니 웃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감독하지. 2단계 시험은 1층이 아닌 2층 금제실에서 치러집니다. 노인들 따라 위로 올라가자. 뒤에서 수많은 시선이 꽂힙니다. 의심, 경악, 질투, 그리고 탐색까지. 그중에 아주 음침한 시선도 있습니다. 건물 밖 동쪽 방향에서 느껴지는 그 탐욕스러운 시선은 이미 당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스칩니다. 서두를 것 없죠? 더 보게 두십시오. 사냥감이 잘 숨었다고 착각할 때 비로소 꼬리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금제실은 1층보다 훨씬 한적합니다. 바닥은 통창옥으로 깔려있고 벽엔 파동을 막는 금문석이 박혀 진법의 기운이 새나가는 걸 방지합니다. 방 중앙에는 시험대 하나뿐입니다. 재료 4가지와 빈 진판이 놓여있네요. 백발 노인이 옆에 서서 말합니다. 2단계는 셋 중 하나네. 잔진 복구. 둘째는 2단계 공적진 설치. 셋째는 진법 해체다. 여기까지 말한 뒤 그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자네 안목이 보통이 아니니 세 번째인 해체를 추천하네. 가장 응시자가 적은 방식이지 손재주를 보는 게 아니라 눈과 머리, 경험을 보기 때문이네.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핵심이지. 한치의 실수로도 선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진법이 역류하게 되네. 가벼우면 부상이지만 심하면 식혜를 다칠 수도 있지. 하지만 당신에게는 해체가 오히려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백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가볍게 휘두릅니다. 시험대 위로 손바닥만 한 진구가 빛을 내며 떠오릅니다. 안에는 수백 개의 문양이 빽빽하고 서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마치 엉킨 실타래 같습니다. 2단계 소량진의 변종이네. 반시직 내에 손상 없이 해체하게 시작하게나. 실내는 금세 정막에 흡사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손끝을 주목하죠. 당신은 시험대 앞으로 다가가 잠시 보더니 바로 손을 뻗습니다. 해체 순서를 밟는 게 아니라 진구의 가장 바깥쪽인 세 번째 부문을 바로 찌릅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일반적인 해체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은 자물쇠부터 풀고 주변을 정리하며 압력을 낮추지만 당신은 바로 역류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판단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진법 전체가 그 자리에서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튕기자 맑은 소리가 납니다. 진구 바깥쪽의 연문들이 마치 실을 뽑듯 정교하게 분리됩니다. 폭발도 진동도 없이 소름 끼칠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닿고 진구 바닥면을 누른 뒤 세 번째로 상단 회전부를 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문양을 끊어내자 단 10초 안에 복잡했던 문양들이 층층이 나눕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꾹봉오리가 한 입씩 펼쳐지듯 말이죠.
이제 중심의 핵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볍게 손을 튕기자 빛이 사그라듭니다. 2단계 소령질이 완벽한 상태로 해체되었습니다. 실내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흐릅니다.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에 그들은 당신이 대체 어떻게 해낸 것인지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모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2단계 통과. 그것도 최상급이군. 말을 끝내 그의 눈빛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단순한 응시자가 아니라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존재를 보듯하죠. 이름이 무엇인가? 강복진입니다. 강복진이라. 그가 나지막이 이름을 읊조립니다. 마치 각인시키려는 듯 말이죠. 곧이어 은색의 2단계 정식徽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 동급과는 격이 다른 가장자리에 특수 문양이 새겨진 은급 휘장입니다. 동급을 떼고 새 휘장을 받습니다. 휘장을 가슴에 단 그 순간 건물 밖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공허의 호위가 급히 뛰어들어와 노인에게 급히 보고를 올립니다. 노인의 안색이 단번에 굳어집니다. 육가 사람들이 왔습니다. 호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육도련님이 모욕을 당했다며 범인을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사람들의 안색이 창백해집니다. 육가가 공무회에 직접 들이닥친 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듯이죠. 노인이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여기는 진법공회지. 육간의 앞마당이 아니다. 당장 꺼지라고 해. 호의가 난처한 듯 덧붙입니다. 육가 이나리가 직접 오셨습니다. 노인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육가 이나리 3단계 진법사인 육침주군요. 천진성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당신은 제자리에 서서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자 휘정이 들통나고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육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육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작의 흐름대로라면 육가는 어차피 멸망할 운명입니다. 그저 지금 그들이 제 발로 일찍 찾아왔을 뿐이죠. 노인이 당신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원한다면 공회에 더 머물게. 육가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여기서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하네. 당신은 가볍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인가? 네, 확실합니다. 방금 손에 넣은 2급 은색 휘장. 망설임 없이 밖으로 걸어 나간다. 어떤 이들은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 자신이 누굴 건드렸는지 전혀 모른다. 진법 길드 안은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다. 그 말이 너무나도 오만했기에. 하지만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묘하게 허세처럼 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1층 로비에 다다랐을 때 길드 밖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육시 가문 호위들이 입구를 막은 채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가운데에는 한 중년 남자가 서 있다. 화려한 옷에 옥대를 두른 차림, 안색은 음침하게 가라앉아 있고 가슴엔 진짜 3급 금융 휘장이 빛난다. 육침주는 단번에 당신을 알아봤고 당신 역시 그를 한눈에 보았다. 가슴에 달린 새 2급 은색 휘장까지.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계단에 멈춰선 게 내 놈이냐? 그를 보며 아들의 가자 휘장을 들춘 게 무슨 문제라도 되느냐는 듯 쳐다본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밖에 부들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육침주의 얼굴 근육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려왔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자 휘장이라는 말을 다시 꺼낸 건 육시 가문의 체면을 짓밟은 것과 같다. 저문이 육침주가 한 제씩 내뱉었다. 칼로 돌을 긁는 듯한 거친 목소리. 함부로 뱉은 말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길드 휘장을 위조하다 걸리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지. 구경하던 군중 속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푸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육침주가 고개를 획 돌리자 그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짧은 웃음소리에 그의 안색은 더욱 험악해졌다. 그가 다시 당신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완전히 깔았다. 육가문으로 가서 직접 해명해라. 부탁이 아니라 강제로 끌고 가려는 기세. 변명조차 성에 있게 하려 하지 않는다. 백발 노인이 뒤에서 걸어 나오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육침주, 여기는 진법 길드다. 여기서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건가? 육침주는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말투에는 물러남이 전혀 없었다. 한 어르신, 오해하셨습니다. 그저 가문으로 초대해 대화하려는 것뿐. 저를 모함하고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응당한 해명을 들어야죠. 당신은 비웃었다. 모함? 그럼 그 가자 휘장을 꺼내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검증해 볼까? 육침주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다. 그가 입을 열려던 그 찰나
당신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 가문으로 가고 싶다고 했나? 좋아. 안내해라. 이 행동에 백발 노인마저 미간을 찌푸렸다. 강복지, 당신은 돌아보지 않고 평온하게 한마디 했다. 한 어르신, 걱정 마세요. 물건 좀 챙기러 가는 겁니다. 백발 노인은 그만 멍해졌다. 육가문에 물건을 챙기러 간다고? 물건을 챙기러 간다는 그 말은 마치 자기 집 창고에 가는 듯했다. 당신은 어느새 육침주 앞에 섰다. 육침주는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5만 원 건지 미친 건지 확인하려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당신이 너무나도 태어냈기 때문이다. 호랑이 굴이 아니라 마치 대수롭지 않은 연호에 가는 모습이었다. 좋다. 육침투가 천천히 내뱉으며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꼬리들이 즉시 앞뒤로 나뉘어 당신을 중간에 가두었다. 압송하는 건지 도망을 막는 건지 당신은 그들을 따라 동쪽으로 향했다. 길가에 구경꾼들이 점점 불어났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 사람 누구야? 방금 길대에서 2급 회장을 봤더니 바로 육시 가문에 끌려가네. 안 됐군. 하필 건드려도 육시 가문을 건드리다니. 저 사람 말 못 들었어? 육가문 공자에 회장이 가짜라잖아. 쉿! 조용히 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수많은 시선 속을 걸으면서도 당신의 표정은 평온함 그 자체였다.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었다. 탈출이 아니라 육가문의 지맥 흐름과 저택의 구조, 증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구유어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원작에서 육시 가문 이야기는 천진성에서 입지를 다지는 첫걸음이자 도시 전체에 알리는 계기였다. 어떤 이는 건드린 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스치는 순간 파멸한다는 것을. 육가문의 저택은 매우 컸다. 화려한 정각과 여러 정원, 동서로 길게 뻗은 회랑, 지하에는 소형 화매까지 흐르고 있었다. 겉으로는 가문의 수련실과 징계 화로를 가동하기 위함이었지만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알 수 있었다. 저 화맥의 위치야말로 구유어던진을 펼치기에 제격인 천혜의 명당이라는 사실을. 육침주는 당신을 정청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다. 육가문의 가주와 가문의 장모들, 2명의 2급 정식 공복, 그리고 붙잡혀온 육공자까지. 그는 당신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아버지, 바로 저놈이에요. 길드에서 제 영예를 더럽히고 절 공경에 빠뜨린 놈이라고요. 육침주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러고는 당신을 쳐다보았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마. 누가 배후에서 뭐 하나라 시켰는지, 그리고 길드에서 쓴 계량 치령 진도를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정청 가운데 선 당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지. 육가문 사람들을 멍해졌다. 당신은 상석의 가주를 쳐다보며 창고와 전기방, 그리고 모든 야긴을 내놓고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마무리 짓게 해주지. 서둘러. 말이 끝나는 순간 정청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고 다음 순간 육가문은 뒤집어졌다.